컴퓨터가 기록되고 있으면 여러분한테도 어떤 표시 같은 게 뜬대요. 그건 알려주세요. 만약에 기록 안 되어 있으면. 실전 테스트니까 여러분은 계속 채팅창에 손을 올리고 계세요. 지금. 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저 혼자 또 떠들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리치토키님 보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화면에 리치토키님만 뜨기 때문에. 쌤미님 어디 갔네? 덕은지구 창릉지구 볼게요. 네, 잼미님도 보고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 고향 창릉입니다. 이렇게 비교해 놓은 어떤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신문기사에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예, 저녁 꼭 드시고 오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청라하고 루원시티 생긴 거 많이 보셨죠? 조금 조금 잘못 만들어졌다는 소리 듣고 한동안 그 조성했던 기업 단지들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엄청 고전했고, 루원시티 같은 경우는 재개발 보상 지역을 비용을 다 끝내고 보니까 사실 강남만큼 비싸가지고 한 10년 동안 그냥 묵힌 땅이 됐다가 이제 들어가는 아주 비싼 땅입니다. 통한이 서려 있죠. 저도 여기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괜히 들어갔다는 생각이 막 드는 곳입니다. 여기도 이제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괜히 들어갔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에요. 많이 하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것들도 가끔씩 생겨요. 그러나 버티고 기다린다. 버티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괜찮아진다. 그런데 이 두 개랑 좀 다르게 덕은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DMC하고 규모는 DMC가 훨씬 크죠. 근데 여기는 도보권이기 때문에 뭐 단절은 좀 나 있습니다만 거의 비슷하게 쫓아갈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동쪽에 계신 분은 아니어도 서쪽에 계신 분들은 덕은지구 가보셔야 돼. 완전 느낌이 달라요. 신도시를 그리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거거든요. 여러분 용도 지역을 충실하게 공부하면서 저하고 따라오셨으면은 이제 도시 만들 때 그릴 수 있어, 그림을. 오늘까지 수업 완료하면.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상업지는 어디가 되고 도로는 어디에 뚫을 거며 이 기반시설 어디에 갖춰주고 주택지는 어디에 줄까? 이런 거를 여러분이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시면서 주택 용지보다 상업 용지나 회사 들어갈 수 있는 땅, 사무실이라든지 어떤 대기업에 할당해 놓은 땅 자체가 좀 70% 넘어가는 지역이 만약에 생겼다. 그럼 앞으로 향후 투자지는 거기로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마곡이에요. 마곡하고 광교 쪽도 그렇습니다. 자족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요. 초창기에는 상업시설은 다 고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덕은지구하고 이제 꼭 보게 된 그런 어, 모습들을, 이런 국방대 있는 건 다 아시죠? 여기 국방대는 제 군인들 소령 영관급 그 장교들 훈련하는 곳이에요. 이쪽도 아마 부지가 나중에는 이제 신도시로 개발돼 나올 텐데, 저는 이제 이 지도를 왜 보여드리냐면 자유로 지나가는 건 아시고 가양대로 가는 길, 여기는 아시죠? 강변북로 쪽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아시죠? 이거 자유로가. 네, 안다고 치고 이쪽에는 난지도 뭐 캠핑장 같은 거 있고 막 그런 곳이에요. 여기 막 바람기비 돌아가는 막그 풍력 발전기 같은 거 있고, 좀 이쪽으로 가면 상암 월드컵 그 공원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어, 쓰레기 매립지로 썼던 곳을 한 2, 30년 지나면 유휴부지로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다 공원 지어주잖아요. 그런 형식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공동주택 규모를 노란색으로 보세요. 노란색.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는 땅이에요. 아파트 들어오는 땅을 이렇게 배치한 거 보이세요? 느낌을 생각해봐, 느낌을. 이 공무원이 이걸 만들 때 왜 여기다가 집을 배열했을까? 그리고 업무지구는 왜 이쪽에다 배열했을까요? 건축사 설계소에 맡기든 아니면 감리하는 공무원이 뭐 하든 둘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은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신도시를 만들 수 있다니까? 이 땅에 가장 적합할 때 처음에 뭘 기준으로 생각했으면 땅 구획 지역을 확정하는 게 아니고 대충 이쯤에 지을 거야 라고 생각해놓고 제일 고려한 건 뭐예요? 한강 옆에다 뭘 만들까 이겁니다. 맞죠? 공감해요? 네. 한강 옆에다가 만약에 공동주택을 배치하면 여기는 이제 압구정처럼 비싼 아파트가 돼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시기에 따라서 분양이 좀 안 되는 문제들이 좀 생길 수 있겠죠? 맞아요? 네, 여러분이 이거 만든 방식은 일산 쪽 참고하시면 돼요. 일산. 킨텍스 쪽부터 쭉 내려오시는 구역 쪽에 한강 옆에 붙어 있는 단지들, 그쪽에는 아파트보다는 업무 시설이 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세요? 네, 만드는 걸 생각해 봐. 왜냐하면 얘들은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일단 저 기억하세요. 상업시설은 요만한 땅에다가 엄청나게 높게 올릴 수 있어요. 용도지역이 기억나십니까, 머릿속에? 이런 게 바로바로 연관이 되면 참 좋은데 질문 들어갑니다. 채팅창에 보세요. 한강뷰 아파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용도지역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용도지역. 상업지역 용적률이 몇 가지 됐죠? 중심상업지역 빼고 그냥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이라도 기억나는 사람 얘기해보세요. 중심상업지역의 최대치. 기억이 나면 돼. 에이, 350이면 이제 벌써부터 이제 삔또 나가는 거예요. 2000이에요, 2000. 2000. 준주거가 400까지 갑니다. 지금 대답을 이주대표님이 잘 해주셨는데, 여러분이 이런 걸 바로바로 숫자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2000 지을 수 있는 땅이면 이 가치가 400 지을 수 있는 땅보다 5배. 맞죠?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하면 1종, 2종 합쳐 본다 해도 150에서 250까지일 텐데, 250에 약 몇 배야? 4배에다가 4배니까 16배가 되는 거죠. 느낌 오시나요, 이거? 아, 이거 얘기해서 막까? 아니야. 우린 그래도 물권부서 스터디반이잖아. 우리 약간 기초반보다는 한 두 단계 위에 반이에요. 아직 실전반까지는 아니어도. 아, 이제 도시 구성하는 반을 하나 만들까 생각 중이기도 해요. 이를테면 뭔가 입장 조건, 뭐 이런 거. 경매 한 번 이상 낙찰 받고 매매해본 사람. 만약에 부동산으로만 할 거면 아파트 2회 이상 매매해본 사람, 아니 상가 들어가 본 사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도시 그리는 걸 해버릴 수 있으면 여러분이 재개발 물건 진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땅에는 들어오는구나. 신통 기획 발표 같은 거 할 때 미리 들어가서 있을 수 있어요. 운 말고. 운으로 들어가 있는 거 말고요. 우연히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 개발되대? 이런 거 말고. 미리 들어가 있을 수가 있다니까. 이게 아무거나 다 되는 게 아니고 된다고 해서 또 사업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작년에 전문가가 다 된다고 했던 것들 취소된 데 많잖아요. 그 전문가도 믿지 마세요. 본인을 믿어, 본인을. 이쪽은 될 수밖에 없어요, 사업성이. 그래서 지금 이쪽을 먼저 설명하는 겁니다. 한강변 쪽에다가 CBD 지구는 아니기 때문에 2000까지는 아닐 거예요. 한 1000 정도만 되는 거 만든다고 해요. 지금 올라간 용적률 보니까 100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550에서 600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이거는 이 근처를 자유로 타고 차 지나가다가 서쪽에 가시는 분들은 지나가시다 보시면 뒤쪽에 아파트는 좀 낮고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은 많이 높다는 생각이 드시면 됩니다. 그 정도의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서에 나와 있는 수치를 나의 감정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이거 말 명언인데 책에 써야겠다. 다시. 문서에 나와 있는 수치를 혹은 법률 용어를 내 감정선으로 가져올 수 있으면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용적률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요? 질문에 답해보세요. 지금 다 복습입니다. 용적률은 뭐예요? 에이, 다 왜, 아이형이요? 왜 대답을 안 해? 서인님 대답해봐요. 아, 이렇게 기억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 얼마나 높은가? 감정으로 가져오세요. 감정으로. 저렇게 기억하세요. 건축물 총 면적이 대지 면적에 대한 표. 우와. 저걸 만약에 진짜 이해하고 쓰셨으면 이제 전문적인 느낌이 나는 거고요. 저렇게 느끼시면 안 되고, 아파트가 많이 높네? 이러면 용적률이 높은 겁니다. 아파트 앞에 더 높은 빌딩이 있네? 걔는 만약에 300 정도 되는 아파트 앞에, 즉, 28층이나 30층 정도 되는 아파트 앞에 걔를 가려버리는 건물이 있다. 그러면 강남에 있는 빌딩 숲처럼 500에서 700, 많게는 롯데타워처럼 2000까지 올라가는 CBD 지구. 이겁니다. 여러분이 빌딩 2000 넘어가는 거 용적률 생각할 때 어디 생각하시면 잠실 생각하시고, 그전에는 여의도였어요. 아시죠? 여의도 63빌딩 생각하시면 돼. 쌍둥이 빌딩이랑. 그전에는 종로, 명동 이런 데 있었죠. 네, 높은 빌딩 있는 데를 생각하시면 돼. 거기가 CBD 지구예요. 센터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오시기 좋아요. 중심 상업 지구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지역을 앞에다 쭉 배치를 해놨습니다. 맞죠? 이렇게 분홍색으로 된 거는 아마 근린일 거야. 주상복합이네. 그러면 여기는 4층까지는 상가 이용 가능하고 주상복합은 그 위로는 아파트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주상복합은 아파트로 쳐요. 근린으로 돼 있으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로 칩니다. 오피스는 층고가 약간 높아. 이 느낌을 아시려나? 이제 길거리 댕기면서 이런 걸 구별할 수, 이런 것도 넣을 걸 그랬나 보다. 다음번에 만약에 좀 심화된 수업을 하게 되면요. 그런 건물 형식이나 지붕 높이, 사람 서 있는 높이 갖고 구별하는 것도 좀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제 여러분 어느 정도 아파트 보면 이제 다 알잖아요. 계단식 복도식 정도 구별할 수 있잖아요. 복도식처럼 생긴 계단식도 있었잖아요. 저번 수업에 보면 왜.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처럼 가려져 있었는데 사실 페인트가 약간 다르게 돼 있었고 엘리베이터 푹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던 거. 저는 복도식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이 계단식을 알려줬잖아요. 그죠? 오늘 그런 거 할 거예요. 이쪽에 있는 부분들은 다 계단식으로 지어집니다. 엔간한 아파트가 18평 전용 이상 들어가면 이제 복도식으로 안 만듭니다. 인기가 없기 때문에. 오케이? LH에서 만든 임대주택 빼고는 이제 복도식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희귀한 거예요, 이제. 건물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폐율 뭐라 그랬나요? 느낌 기억하세요. 느낌으로 말하세요. 건폐율이 뭐예요? 오늘 대답해줘야 돼. 그래, 동간거리.
혹은 쾌적하다. 야, 우리 T들이 많아, T들. 자, 밀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바닥 면적도 이렇게 얘기하면 T야, T, T. 와, 학문적인 욕구가 있으신 분들이죠. 감정으로 얘기하죠. 우리 F를 조금 배워야 돼요. 부동산, 특히 아파트 투자는 감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자기하고 감정이 가까운 아파트를 고르시는 게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시겠죠? 재개발 지역도 똑같아요. 재개발 지역도 자기한테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고르셔야 돼요. 이 부동산이 항상 인간의 감정하고 다 있어요. 지금 사실 이 정도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으면 살 사람 많이 들어올 만 하거든요. 지금 잘 안 들어와요. 좀 있으면 왜 사냐는 말 들어오고 여러분을 사고 있는 사람 혹은 아파트 한두 개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시점이 와요. 야, 너네 집은 전세가가 더 높다며 막 이러면서 뭐 그런 시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지만은 잘 모르겠지만은 미래 일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다 경매로만 사는 것 같아요. 경매가 대중화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즘에 금매 거래가보다 경매가가 높은 아파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 추천 때 뭘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익률 진짜 높게 나오는 거는 제가 수원하고 그렇게 다량으로 나오는 거 있죠. 분산 같은 거. 그런 걸 알려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는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낙찰받을 확률이 높아요. 아시죠? 한꺼번에 10개가 나오고 20개가 나온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분산이 되거든. 밀집된 데 자기가 들어갔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운이야. 아시겠죠? 한 개씩 나오는 지역들은 지금 거의 금액가하고 비슷합니다. 그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시 길게 설명합니다. 다시 길게 한번 설명합니다. 앞쪽에 가장 비싼 걸 배치한 이유는 뭐라고요? 수익성을 높여야 돼. 왜냐하면 이 땅값의 가치를 올려야 이 사업이 성공한 거지. 만약 이 사업 실패하면 이 다음 사업이 없게 돼요.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관계자들은 문책도 당할 겁니다. 통통 공실로 비워보세요. 청라지구에 있는 상가 지은 사람들은 아마 지금 해고됐을 겁니다. 오케이? 그게 막 관이 개입했다면 그 공무원도 징계 사유가 약간 있을 거예요. 높게 못 올라갈 거야. 자기 자리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거. 아시겠죠? 단독주택 단지를 여기다 품게 만들어 놨어요. 이유가 뭘까? 이게 수익성이 제일 안 나오거든. 왜? 단독주택 단지는 보통 전용 주거 지역 중에서도 주거 일종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용적률 해봤자 100에서 120 정도밖에 안 돼. 제일 낮아. 이 낮은 지역은 보통 2층, 3층에다가 뭐 상가를 올리거나 1층이 상가로 돼 있고 2층, 3층 주택이거나 뭐 상가주택 같은 거 많이 지어진 지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들이 뭔가 이용하려고 할 때 식당 같은 거 이용하는 지역이 신도시 가면 항상 있어요. 1층은 치킨집이나 뭐 렌트 가게나 자동차 가게인데 위에 2층, 3층은 빌라고 막 이런 거 봤어요? 그게 아파트가 둘러싸고 있어, 보통. 이게 머릿속에 한번 자기 사는 지역을 떠올려보면 알아요. 자기가 지금 뭔가 서울 구축에 옛날에 2000년 이전에 지어졌던 그런 구축 밀집 지역에 사는 게 아니면, 재개발 지역에 사는 게 아니면, 대다수의 2000년대 이후에 지어졌던 아파트들은, 90년대 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단지형으로 만들어진 거는 거의 다 단독주택을 아파트가 둘러싸는 형태로 만들어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상업지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은 공원으로 만들겠지 뭐. 그러면 둘러싼 사람들이 여기를 감시하는 효과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범죄율이 줄어들어요, 이쪽이. 그래서 서울 한강은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처럼 범죄율이 높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파트가 쭉 나열돼 있어서 그 한강을 감시하는 형태로 돼 있어요. 빌딩이 감시하든 뭐든. 그래서 한강에서 어떤 사고 났던 사람 봤어요? 작년에 한번 국내가 떠들썩했죠. 의대생 죽어가지고. 그 정도입니다. 한 명 죽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온 나라가 뒤집혀. 그만큼 한강이 역으로 얘기하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아시죠? 센트럴파크에서 밤 12시 넘어서 술을 마신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총기를 소지하고 먹어야 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이 없는 문화가 되게 많아요. 좋은 나라기도 하고 안타까운 나라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는 건축을 잘해요. 아파트가 아마 전 세계로 퍼져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것이 주는 편안함 그리고 이 도시적인 계획을 할 때의 이점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볼 때도 이렇게 보는 거야. 아 이건 난 너무 엔간한 생각인가? 좀 약간 비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그런데 기초반이고 내가 좀 실전으로 나아가고 싶다 하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파트를 사거나 아파트가 될 토지를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공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직 농지 투자나 이런 거는 여러분이 소송으로 해결하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 순서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자산을 어느 정도 형성해놓고 속지 마시고. 아시겠죠? 본인이 속는 게 누구한테 속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속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이런 어려운 물건들을 잘 해결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를 쌓을 수 있겠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돼. 사실 해보면 1년에 한두 건 거래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을 자꾸 믿게 만드는 방법은 성취를 하나하나 할 때 칭찬해 주시는 방법이잖아. 그러려면은 아까 이제 맨 뒤에도 이제 제가 상담해 드린 거 이제 아까 리치토키님하고 얘기했던 내용을 좀 넣어놨는데 일단 1세대 2주택, 한시적 2주택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만 거래를 사고 팔고 이걸 먼저 해보는 거야. 한 2, 3년 정도. 그럼 2, 3년 했으면 벌써 네건에서 6건 아닙니까? 한 2, 3년이니까 두 건에 그렇지. 사고 바로 팔아야 되니까 팔고 바로 사야 되니까 두 건씩이야. 그러면 6건 정도까지 되지 맥시멈. 3년 안에 6건을 여러분이 거래한다는 거는 전문가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나름 초보는 아니죠, 이 정도면. 알 거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많이 거래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고 막 그러니까 저도 뭐 올해 한 2, 3월에 가장 쌀 때 세 개를 던져야 했던 그런 뼈아픈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 여러분이 본인도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만 정말 옥석 같은 거 가려가지고 사고 팔고만 해. 근데 세금은 하나도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럼 남들이 막 수익률 막 얘기할 때 세금 빼고 수익률 얘기하거든요. 근데 1억 넣으면 최고 수익률이 48이에요. 여러분 반 정도는 없다고 생각해요. 누가 2억 벌었다 그러면 1억 번 겁니다. 반 냈어, 반 냈어.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올릴 땐 저는 솔직하게 올릴 겁니다. 만약에 제가 1억 6천에 산 걸 3, 8천에 팔았다 그러면 2억 2천 수익이 난 것 같잖아요. 근데 절반은 세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세금만 안 내는 제도를 활용해도 어떻게 된다? 그 부자가 되죠. 6번 정도만 거래하시면. 설득이 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설득하고 싶어서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다른 곳에 많이 가더라도 소액을 여러 명에서 나눠서 가는 거, 뭐 소송으로 해결해보는 거 한두 개 건 섞어서 가는 거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이 지식을 늘리기도 좋아. 근데 진짜 돈은 큰 거를 한두 번 거래할 때 생겨요. 이건 누구나 말해주지 않는 공통점일 겁니다. 아시겠죠? 부동산에 있어서는 이게 정말 진리라고 저는 생각해서 여러분한테만 공개합니다. 기초반에서는 의지를 꺾으니까 얘기 안 해요. 티끌 모아 티끌이에요. 아시겠죠? 부동산은 티끌 모아 티끌이에요. 왜냐하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첫 번째 특성이 고액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가성이에요, 고가성. 최소한 1억은 있어야 시작한다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머릿속에. 그게 설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 된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경험해보고 깨달아요. 2, 3년 돌아가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2, 3년 인생에서 길게 놓고 보면 돌아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 돌아가면 지식은 엄청 많아져요. 아시겠죠? 남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많아집니다. 근데 제가 돌아와 보니까 먼저 그걸 했으면 더 나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통스럽지 않거든, 그러면. 알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아파트만 이렇게 딜 때 가르치는 거예요. 하락기기도 하지만. 근데 제가 이거 보는 눈은 왜 가르쳐 드려요? 왜 가르쳐 드린 것 같아요? 될 구역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가 돈을 본 것은 아파트인 게 아니라 아파트 될 곳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이건 용어도 많으니까 이해하기도 너무 어렵고, 도심 공공 이런 거 어렵잖아요. 민관 주도 세 가지 형태의 어떤 방식을 모르잖아. 그리고 이게 지주택도 끼어들잖아요. 뭘 봐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그럴 때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면 이제 도면을 보고, 왜 이렇게 짓는지, 설계를 이렇게 하는지만 알면 좋아요. 왜 이렇게 하는지 도대체. 오케이? 다시 간다. 가장 비싼 땅이 되거나 수익성이 가장 높게 남을 지역을 상업지로 형성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위례가 왜 그렇게 고전을 하면서 실패를 했냐? 상업지를 너무 많이 집어넣었어요. 오케이? 위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택지를 이런 식으로 만든 게 아니고 주택지를 쭉 만든 거 사이에다가 상업지를 쭉 길게 길다랗게 두 칸으로 깔아놨어. 남일에서 북일에 갈 때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상권이 형성된 지역은 광장 쪽은 좀 괜찮은데 산성역 쪽으로 오면 다 공실이에요. 지금 몇 년째 공실이면 12년째 공실입니다. 한 번이라도 가보세요, 여러분. 그거 분양할 때 1층 상가가 13억씩 했어요. 그분들 지금 다 어떻게 계실까요? 버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상 손절을 하셨어야 맞습니다. 지금 다시 부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산성역 인근에서 바라보이는 위례에 가장 높은 빌딩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세요. 지금 13년째 공실인데 그게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회사가 아마 여러 번 부도가 났을 것 같은데.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이것만 기억하세요. 상업지를 가장 비싼 땅에 놓는다. 그리고 걔들이 모일 수 있는 땅을 아파트를 배치한 다음에 둘러싼 곳에서는 근린상가 시설을 만든다. 근린상가 시설은 보통 단독주택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딴 데다가 단독주택을 만들지 않아요? 그런 건 전원주택이야. 하지 말거 하나 더. 전원주택 절대 사지 마요. 경매로 막 1억에 나오거든요. 사지 마세요. 전원주택은 엑시트 안 됩니다. 팔려면 어떻게 팔아야 되냐면 지인한테 팔아야 돼요. 자기 아는 사람한테. 알겠죠?
공감이 안 되시나 보다. 넘어갑시다. 공감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걸러 들으세요. 그러면 필터링을 하시고 들으면 제가 얘기를 좀 세게 하는 편입니다. 원래 좋은 그 느낌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좀 안 박힐 것 같아가지고 좀 오늘 거친 용어를 좀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좀 주목하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무주택자라고 가정하거나 아니면 좀 똘똘한 걸 노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3기 신도시 좀 주목하라고 얘기 드립니다. 확률이 좀 높은 곳은 여러분 어차피 분양은 안 될 거 아니야. 여기는 되게 싸게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선분양이라는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문재인 때 그래도 나름 정책을 서민들한테 돌려주는 걸 많이 했어요. 3, 4억대 이런 걸 다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들고 온 15년, 20년 기다려야 하겠지. 그런 사람들 거를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청약은 불가능해. 청약은 기다리지 마시고 미분양 나거나 아니면 분양이 한꺼번에 몰리는 입주장이 됐을 때 던지는 사람들 반드시 나와요. 그걸 받으시라는 거예요. 가장 가능성 높은 건 남양주 왕숙지구입니다. 이쪽도 수익률 30% 이상은 나올 겁니다. 이쪽은 반드시 던지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세대가 너무 많아, 너무. 가능하면 이 지구를 받으라고 하고 싶어요. 한강하고 가까워 인접성이 있어요. 그리고 양정 역세권 개발되고 있고 다산 지금지구 다 붙어 있습니다. 교통이 여기가 호재를 가장 많이 입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쪽은 좀 깊은데 너무 땅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기가 쉬울 거야.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진짜 1급지로 한번 가고 싶어 그러면 하남 교산을 택하셔야 돼요. 여기는 거의 당해 지역만 가능한 경우도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좁좁이든 뭐든 이사를 가시거나 이게 인근에 있으신 분이 좀 하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왜 그러냐? 한강 건너기 전에 하남 교산 밑에는 여기 부자들이 사는 땅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 분당, 판교, 옆에 위례, 맞죠? 좀 옆에 가면 강남, 삼성, 서초, 송파 다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 못 이깁니다. 여기 창릉이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하남 교사는 못 이깁니다. 여기가 짱. 부천 대장, 여기 대장이 아니야. 여기 소장, 여기 대장. 사실 하남 대장, 부천 교산 이렇게 지었어야 돼. 농담이에요, 농담. 아시겠죠? 인천 계양 교통력의 호재가 반영되어 있긴 합니다. 신도시 꼭 기억하세요. 교통력의 호재가 반영되어 있긴 해요. 그러나 차순위 고려입니다. 차순위 고려. 이제 여러분의 상황을 제가 모르나 주머니 사정 얘기하는 거예요, 다. 주머니 사정이 제일 괜찮으신 분은 이쪽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순서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좀 아래쪽에 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급지는 이쪽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광명시흥이 조금 높긴 한데, 시흥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는 나뉠 거예요. 이쪽 반 잘라서. 광명 쪽에 가까울수록 비싸고, 시흥 쪽에 가까울수록, 정왕 쪽에 가까울수록 싸고, 이렇게 될 겁니다. 인천 9월 이쪽이 제일 싸겠지, 싸기는. 그런데 기회, 던지는 사람들의 물량은 여기가 압도적일 거다. 땅이 너무 넓어서. 이거 몇 년치일까요? 향후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고는 있으시라는 거예요. 보고는. 미리 들어가셨던 분들은 과천 지정타 이쪽에 들어가신 분들 이건 축하드립니다. 미리 부자 되셨어요. 이미 집 하나로. 만약에 이 두 개를 여기를 뭐 미분양 주주비나 이런 걸로 받으셨다면은 그분들은 이제 그걸로 이제 조성 대대로 칭송을 받고 제사밥차 챙겨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창릉지구 이제 한번 와볼게요. 제가 왜 동서쪽 이렇게 분석해 드는지 알겠죠? 이거는 조금 위에서 조금 더 떨어져서 봤습니다. 이제 아까 걸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알게. 노랑 지역이 뭐예요? 느낌 오잖아 이제. 주택이야 주택 이게. 주택으로 배정을 해놨어. 근데 아까하고 느낌이 약간 다르죠? 뭔 느낌이 다를까요? 업무 시설이나 상업 시설이 좀 더 많아 보이지 않으세요? 이건 느낌으로 가세요. 분석하시면 뭐 퍼센트로 따질 수 있겠지만 대략 봤을 때 이만큼. 역시 제일 비싼 땅이잖아. 강뷰 나오고. 맞죠? 가장 비싼 땅에다 이렇게 배치해놓고 업무주군 상업주가 엄청 크네. 크다고 이쪽도 배치해서 하나 더 만들어놨어. 그리고 곳곳에 주택을 끼워놓는 형태. 근린 같은 단독은 이렇게 집어넣어놨네요. 그러면 얘들은 비중이 딱 봐도 노란색이 너무 많다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이런 지역은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면 일자리는 너무 많고 상업시설은 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주택이 부족해. 마곡도 이래서 잘 지은 거예요. 마곡도 막 지금 4억에 미분양 났던 게 지금 막 12억, 13억 가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회사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게 결국 다 들어오게 됐을 때 엠벨리라고 하는 별로 좋지도 않은 그 LH가 지은 것들이 지금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변이 다 안 좋은 곳이라서. 창릉지구가 들어서 가지고 될 때 주변이 다 안 좋은 곳이에요. 구축의 시골에 막 그런 토지예요. 이쪽은. 좀 힘들면 교통까지 좀 잘 들어준다면 더 주목해야 될 곳이긴 하다. 다시 한번 신문 기사를 오려가지고 쭉 해서 보여드립니다. 지금 소외된 쪽은 이쪽이에요. C노선이 나오면 여기도 좀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주하고 비슷해요. 아시겠죠? 지금 완전 소외됐어요, 여기.
거의 절반가 떨어진 데도 많습니다. 양주 5층 신도시. 그다음에 제가 3기 신도시 위주로 얘기했을 때는 이렇게 4개 주목하시라. 여기가 왜 갑이다? 성남, 수서, 위례, 과천, 판교, 분당, 수원, 광교, 용인, 동탄 보이십니까? 이 라인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기를?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심으세요, 심으세요. 이거는 아파트든 토지든 다 말씀드릴게. 용인의 남사읍이라고, 남사읍. 거기에 파운드리 공장 300조 들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수원, 광교가 아니라 수원, 광교 만한 도시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 사실은. 그죠? 근데 거기 성기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적게 걸릴까요? 많이 걸리겠지. 신도시 발표도 안 났잖아. 일단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하는 거, 도시 정비, 그다음에 계획 다 세운 다음에 공람, 주민 열람 붙이고 나서 정비 구역 지정, 그리고 만들어, go down, 그러고 10년 걸리거든. 오래 걸리잖아. 그럼 그 이거 하는 동안에 어디가 유행할까요? 저는 광교하고 동탄이 엄청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의 투자 방식은 사실 광교 쪽이나 화성 동탄 쪽 들어가는 거 괜찮은 방법이에요. 아니면 용인의 한숲시티라고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그곳, 그게 남사읍입니다. 원래는 완전 소외된 지역에 미분양 났던 곳이에요. 산 밑에 그냥 아파트 단지 한 개만 있는데 신축이야. 근데 그 인근에다가 300조를 넣겠다니까. 삼성이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아파트도 잘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억짜리가 하루 만에 2억이 됐어요. 지금 한 3억쯤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경매에도 하나 나왔더군요. 잘 보세요. 괜찮은 거 어디다? 성남 분당 좋은 거 누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용인하고 동탄 쪽이 미분양 났고 엄청 커지고 있는데 이 지역이 여기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가 300조가 투입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여기 좋아질 수밖에. 그럼 지금 경매로 이쪽 잡아놓는 거 괜찮은 방법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아직 안 뚫렸던 A가 뚫릴 예정이잖아. 잘은 모르겠지만 내년쯤 어떻게든 뚫리겠지. 가까운 건 여기 아니겠어요? 가까운 거? 그래서 경매로 화성, 동탄, 용인, 수원 이쪽 나오면 그냥 눈을 뜨고 보시라는 얘기예요.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됐죠? 네, 그 느낌을 기억하시라. 오늘은 전반적으로 부는 눈을 길러드립니다. 그리고 위례 봐보세요, 위례. 이거 위례인지 바로 알았어요? 뭐 위례인지 바로 몰랐던 사람들은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위례라는 걸 만들 때 세 개의 행정 관할 권역을 통합하는 일이 엄청 어려웠어요. 이거는 그래서 위례를 누가 만든지 모르겠지만 만드신 분 공무원 정말 잘한 거예요. 이거 조율을. 누군지 잘 모르겠대. 이때 이재명 있을 때는 모르겠네. 이재명이 성남 때 일 한 번 잘한다고 칭찬을 엄청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네, 행정으로서는 엄청나게 역할을 잘하신 분이기도 했었어요. 지금 좀 이상하고 삐리하고 그래서 그렇지. 사람은 그래도 다 완벽한 건 없어요. 사람을 보고 그냥 판단을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잘하는 면이 있으면 당연히 못하는 면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세요. 송파 쪽 땅 자르고 성남 쪽 땅, 하남 쪽 땅 세 개를 잘라가지고 만든 곳이 위례 신도시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일단 기억해. 그래서 위례를 바로 판단해 줬어야 돼.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위례는 상가 실패, 성공. 상가 실패. 왜 그랬죠? 일단 주택이 들어가 있는 땅이 너무 많죠. 노란색이 더 크게 보이지 않아요? 느낌상? 이제 보시는 방법 알잖아요. 비교되죠, 아까랑. 그죠? 그리고 어때요? 파란색으로 돼 있는 상가가 너무 많잖아. 이쪽에 있는 상가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중앙역이라고 예정됐다 그러는데 중앙역이 안 들어왔어. 트램이라고 한 게. 만약에 개통돼가지고 트램을 따라서 이렇게 만든 상가 지역이 잘 됐으면 모르겠는데 아직도 예정이 없습니다. 들어올 곳이라고 길은 만들어 놨는데 가신 분은 알겠지만 이렇게 뚫어놨어. 그런데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하철 늦어지는 이슈 때문에 이 상권이 다 망해버린 거죠. 여기 상가 들어가셨던 분들이 이제 다 미친 거예요, 지금. 엄청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위례를 임장해 보시는 거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성남 이쪽은 구성남 지역이야. 또 개발될 수 있어요. 지금도 막 5천 세대, 만 세대 막 개발하고 있어요. 여기가 하남 교산이에요. 위례 지도를 잘 보시란 얘기야. 하남 교산. 아시겠죠? 그래서 구성남 가지고 왔습니다. 구성남은 어디를 위주로 보시냐? 포인트 여기 찍어, 여기. 구성남은 1세대 대장 지역이 여기였어요. 아, 여기. 잘못 찍었다, 여기. 1세대 대장. 2세대 대장이 여기야. 왜냐면 여기가 언덕백입니다. 여기 맥도날드 있고. 그래서 언덕백이어서 얘들은 완전 딴 세상이야. 그래서 산성역은 지들을 위례에 포함시켜서 생각해요. 우리는 위례권역이야. 위례 생활권이거든. 니들은 저 아랫사람들이지. 여기는 완전 거지 같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이프로즈가 들어오면서 달라졌어. 여기 이 거지 같던 빌라촌이 산성역보다 더 큰 아파트 단지가 된 겁니다. 오케이? 지금 가격이 직거래로 4.5억에 뜨긴 떴어요. 이건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잡을 수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중개 거래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7, 8억대 다시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있던데 입주장이라는 게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임장 뭐 이쪽 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얼른
후딱 써가지고 임장 어떻게 할지를 정해가지고 올려준 블로그를 여러분 보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가가지고 보실 거는 이쪽을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 여기는 이미 잘 사는 사람도 많이 들어갔고, 인기도 너무 좋아. 사람들 너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금방 회복했거든. 그런데 여기는 달라요. 4,774대가 입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사정이 급한 사람이 반드시 생겨요. 그 입주권들 지금 던지고 있는 게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제값으로 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경매보다 오히려 더 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금여유 좀 있으신 분들은 경매보다 여기 그냥 돌아다니면서 부동산하고 친밀한 연락을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부동산한테 통장 잔고를 보여주시는 것도 방법이야. 통장 잔고를 보여주거나 전화번호를 맡겨놓거나 계좌번호를 맡겨놓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는 여기 나중에 잡으신 분들, 싼 가격에 지금 가격 4.5개 잡으신 분 이거는 그냥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거 전세가인가? 최근에 5.5인가 하나 떴어요. 사실 잘 보고 이거 유튜브에서 막 폭락됐다고 막 얘기 막 많이 사람들이 영상을 찍었던데 얼마나 재밌으면 영상을 찍겠습니까? 근데 그 거래 한 건 이후에 없어요. 계속된 거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조금 떨어지는 하급 뭐 2군, 3군으로 보긴 하지만 그랑매종 이쪽도 지금 재개발 물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원 2구는 이주 중이잖아요. 곧 아파트가 돼. 근데 여기도 2구역 물건들을 입주권을 거래하는 게 되게 많아요. 3구역은 아직까지 멀었어요. 여기 10년 기다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투자처로 본다면 여기는 지금 바로 살 수 있어. 여기 조금 있으면 살 수 있어. 이런 겁니다. 여기도 바로 살 수 있어. 오케이? 위주로 보시라고요. 찍어 드리는 겁니다. 사라고 찍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보라고. 여러분이 지금 사기에는 아직 망설일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부동산은 고가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번 결정으로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생각하시고 충분히 공부하시고 그래서 수업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가봐야지. 컴퓨터 밖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가는 방법도 포스팅을 했으니까 여기 또 엔제준이 임장 전문가도 있잖아요. 임장 전문가하고 팀을 꾸려 우리. 응? 아시겠죠? 이 경험은 어디 이게 자기 혼자 가는 것보다 낫다니까. 아까 블로그에 썼는데 혼자 가면요 방금 여기서 딱 내리잖아. 산성기 내려가지고 한 바퀴 돌아. 부동산 몇 번 가. 그리고 근처 밥 먹어. 공원 좋네 하고 집에 갑니다. 100%야 100%. 100만 배가 높아져. 100만 배가. 그런데 4명 정도 있으면 그래도 왔는데 한 바퀴는 둘러봐야지 하니까 이 마음이 서로 다 그래 그냥. 불편해서 약간은. 그래서 정해놓으라는 거예요. 가실 곳을. 그래서 저는 6군데로 정했지만 자기 체력 봐서 다르게 정해요. 저는 체력이 좀 좋아요. 그러니까 6군데를 정한 거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걸로. 이렇게 도는 걸로 정했는데 여러분 그냥 여기 이렇게만 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가기 전에 꼼꼼한 사람, 특히 I형이 준비해 주면 좋아요. I형하고 T형이 결합된 분 여기 지금 보니까 정확한 분이 있더라고요. 여기. T하고 J면 더 좋아. 조소윤님이 INTJ예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부동산 전화를 맡기세요. 예약 전화를 맡겨. 그러면 이분은 시간 순서대로 고려해가지고 여기서 이동할 시간까지 다 계산한 다음에 부동산 약속 날짜 시간을 딱 잡을 거야. 그런 사람 따라다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리더는 못해. 그러니까 여기 E형이 나와줘야 돼. ENTJ 쪽이나 자기가 ENFJ 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리드를 해줘야 돼. 알겠죠? 너무 제가 MBTI를 많이 얘기했는데 음, 한 명이 리더면 옆에 보조해주는 분이 껴가지고 약속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활발한 분들은 리더십은 있는데 빵꾸가 많아요. 아시겠죠? 인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자기 빵꾸 많다고 막 자책도 하지 마요. 인생이 다 완벽하면 안 되잖아. 아시겠죠? 제가 생각할 때 초창기 임장은 포인트 4개만 찍고 가십시오. 너무 많이 돌지 마. 너무 많이 돌면 여러분 지칩니다. 저는 여기는 무조건 추천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동안 추천할 거야, 여기는. 왜냐면 10년 넘을 때까지 계속 들어올 거야. 5천 세대, 만 세대가. 계속. 그리고 사업성도 너무 좋아서 안 무너질 겁니다. 지금 잠깐 정체돼 있어요. 지금 잠깐 건축비를 야 400으로 못 찍겠어. 600 줘. 이런 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둔촌주공처럼 협상하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둔촌주공이 9,800을 물어내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건설사 취소 못해요. 대우가 지금 여기서 6, 700달러고 하고 있는 선이고 지금 들어가는 것들은 900다 넘게 줘야 됩니다. 8, 900이에요. 가격이 떨어지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가 매우 어렵다. 이제요. 오케이? 그리고 그 이하는요. 아예 사업 진행 안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수익이 안 남으니까. 빨리 뭐 전쟁이라도 좀 끝나야 원자재 가격이 내려갈 텐데. 제가 왜 이렇게 말을 지은지 아세요? 화성동탄 만들어 보기. 자, 이제 머릿속에 잠깐 그려봐요. 제 수업 들었으니까. 빌딩 시설, 업무 시설, 상가 같은 거 어디에 만들어요? 용적률이 가장 높은 비싸게 될 땅. 오케이? 그렇게 못하면 책임 추궁 안 되니까. 그 다음 위치에는 주택을 감싸게 만들거나 듬성듬성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주택을 모르고 싶으면 한 군데 빵 몰아.
공동 블록으로.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일종 근린이라든지 전용 주거 지역을 만든 다음에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이 들어오게 만들어요. 오케이? 머릿속에 그림이 왔어? 지금 내 얘기 듣고 그림이 그려진 사람은 진짜 이 수업의 목표를 달성한 사람이야. 하산해도 돼, 이제. 듣지 마. 그다음부터는 수업 듣지 말고 여러분이 찾아야 돼. 전국의 신도시 만들어진 걸 그렇게 해보세요. 똑같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광주 일부 지역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화성동탄하고 똑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데가 생기기 시작해. 만약에 그렇게 자기가 그 단계가 지금 왔잖아? 그럼 그때부터는 그냥 자기 감을 믿고 사시면 됩니다. 다 올라요, 그러면. 오케이? 이런 시기가 안 올 것 같죠? 안 올 수 있어요. 안 가보면 안 올라요. 여러분이 안 돌아다니면 올 수가 없지. 비교가 안 되는데? 똑같이 생겼다는 느낌이 들면 돼요. 일단 일산하고 분당이 똑같이 생겼다는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 옛날엔 들었는데 지금은 안 들었다. 그럼 정답이기도 해요. 일산하고 분당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건축 계획을 가지고 똑같은 설계업, 인하업체가 만들었어요. 똑같은 시기에. 노태우 때. 200만 호 공급을 유일하게 했어. 차이점은 분당은 그 뒤로 계속 회사가 들어와서 높은 빌딩이 많이 생긴 겁니다. 상업지역에. 용적률이 높은 곳에. 그런데 일산은 없어요. 일산 한강변 상업지역 지정해 놓은 곳에 뭐 5층 이상 되는 거 많이 없습니다. 주염역 쪽 좀 가야 마두나 이쪽이 조금 있을까. 맞죠? 분당은 전체에 그냥. 정자동은 그냥 아예 그늘이 없죠. 아, 저기 햇빛이 못 들어오죠. 정자동 가면 강남 같은 느낌 들어요, 약간. 조금 오바 좀 더해서. 맞아요? 아휴, 지금, 지금 그 표정이 없으신 분들을 보고는 제가 판단을 못해요. 제가 내일 그래서 저기 그 오프라인을 하는데 지금 설레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일찍 갈 거야. 왜냐면 표정이 다 보여. 많이 왔든 적게 왔든 다 보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내가 오, 야, 이분들을 좀 더 얘기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부산에서 그 사람들이 반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더 많이 얘기해버렸다니까. 그게 후회한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부산은 그냥 감정적으로 뜨거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야. 으아! 모르면서도 해,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자제를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화면에서 얼굴 보여주시는 세 분이 표정이 그냥 이래. 모르겠어. 어떻게, 어디까지 멈춰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그래서 좀 안 나아가고 멈췄습니다. 자, 조절 잘했죠? 멈췄어요. 병점력을 먼저 한번 봐보세요. 병점력은 아시죠? 병점력 봤는데 모르시면 안 돼. 생긴 걸 보고 왜 지적 편집도상에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느낌으로 가셔야 돼, 여러분. 이거는 저한테 배운 사람들한테는 제가 다 통일시킬 겁니다. 나중에 뭐 수업을 더 듣게 되시든 어떻게 됐든. 느낌으로 물어볼 거예요, 항상. 저는 감정을 가장 중요시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결정은 거의 감정이 내려요. 이성이 내렸다고 여러분을 속일 수는 있지만. 아시겠죠? 좌우측을 한번 봐보세요, 좌우측을. 도시 만든 사람이 어떤 쪽을 조금 더 계획 잡고 만든 것 같으세요? 좌측이야, 우측이야? 채팅으로 써봐요. 좌. 좌 본 사람은 아마 역세권 여기 본 사람일 것 같아. 우측이 약간 그런 느낌 안 드나요? 안 드나? 자세히 이거 지금 내가 일부러 여러분 테스트 하려고 조금만 자른 거야. 이제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 볼게. 이렇게 됩니다. 이 느낌 오세요? 이 느낌 오셔야 돼. 병점역 옆이 화성동탄이라는 걸 알았던 사람들은 훨씬 쉬웠을 거고, 훨씬 쉬웠을 거고. 그리고 병점역 쪽의 상업지역을 더 괜찮다고 생각하셔서 사셨던 분들은 아, 이게 이 정도 개발될 수 있으면 우측에 이 엄청난 논밭 땅에는 더 큰 게 들어올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미리 하셨을 수도 있어. 토지 투자하신 분들은. 그래서 화성동탄에다 토지 투자해 놓으신 분들이 그냥 인생을 3대, 4대를 바꿔버렸지, 그냥. 아예. 맞죠? 토지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 잘 하셔야 되는 게 거기에 토지에서 신도시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 땅으로 주는 방식이 있고 현금으로 주는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방식을 택하시겠어요? 그치. 저게 좋은 거예요. 땅으로 주는 걸 선호하시면 돼. 그럼 신도시로 땅을 다 토목공사에서 만들어서 상가든 상가 주택 지역을 짓는 것이든 좀 비싼 땅 위주로부터 먼저 분양을 해줍니다. 그런데 대출도 해줘. 돈도 안 들어가. 이런 사람들 땅을 사는 거를 이주자 택지 투자라고 해요. 아, 여기까지 가지 말까? 자, 얘기해줘요. 갈까요? 가지 말까요? 머리 아파? 가요? 서윤님은 가는 거지. 서윤님 아까 뭐 지식적으로 얘기하더만. 그거. 이주자 택지 투자도 메모해 놓으세요. 오늘 수업 때 깊게는 안 갈게요. 이거는 스스로 공부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엄청난 수익이 있어요, 사실. 신도시가 이제 3기 신도시 만들었잖아요. 왕숙도 있고, 창릉도 있고,
앞으로 10년, 15년 투자해서 여러분이 이주자 택지가 생길 거예요. 신도시 발표가 나면. 이 땅을 어쩔 수 없거든. 근데 땅으로 받은 사람들이 그걸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자기도 현금, 뭐, 자식이 달라고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생겨. 그럼 그게 땅을 넘긴단 말이야? 아니면 분양을 할 때 그 사람 걸 분양권을 받아버린, 입주권을 받아버리는 것도 방법. 꼭 아파트만 입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주자 택지를 받아도 돼. 근데 이건 대출이 엄청 많이 나와요. 어차피 땅값이 그거보다 훨씬 2배 이상 올라갈 거를 이 분양하는 사람도 알아. 원주민들 보호정책으로 만든 거니까. 그걸 사서 잘 노릴 수만 있으면, 그리고 갖고 갈 수 있는 거 고를 수 있는 눈만 있으면, 사기만 안 당하면 돼, 이거는. 아니다. 야, 이거는 여기까지 하지 맙시다. 그럼 또 토지 투자로 가버리니까. 아무튼 이거 이주자 택지로 돈 버신 분들이에요, 이게. 오케이? 그래서 오른쪽이 지금 이 앞에서 넘어올 때 판단을, 이상한데? 롯데시네마 있고 약간 뭐 상업지역이 빨간색이 몇 개 있긴 하지만 이거 뭐야? 도시가 되게 계획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뒤에 뭐 더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셨으면 그분은 조금 이게 센스가 있는 거예요, 되게. 토지 센스가. 그분은 사실 아파트가 아니라 토지를, 아파트가 될 거를 미리 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신도시가 어디 생길지를 볼 수 있는 거니까, 사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이 처음에 다 찼을까? 아니에요. 화성동탄 미분양으로 엄청 고생했습니다. 이거 오래된 일도 아니에요. 5년 전에, 5년 전에. 17, 18년에 남들 다 오른다고 난리 났을 때 화성동탄은 막 미분양의 무덤 지역 그래가지고 아 여기는 서울에서 멀지요 뭐 이랬다고요. 지금이야 막 사람들이 환호하지만 그런데 그때 가격으로 다시 돌아간 곳이 많으니 경매로 나올 때 이쪽 죽는 거 어떻습니까? 하나쯤은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갭투로. 사실 갭투 해놓는 거는 안 가봐도 돼요. 전화로 사가지고 전화로 계약하고 전화로 갖고 있으세요 그냥. 전주 지역 갖고 있을 거면 사실 같은 돈이면 이쪽 들어갑니다. 3천에서 5천 가능합니다. 경매 안 나와? 조동산으로 해, 부동산으로. 부동산 30개 전화 자기 번호 딱 돌려주고 잔고증명서 딱 해갖고 나 3억 정도 대기하고 있어 라는 거 보내준 다음에 대기하고 있으면 하지 말래도 연락 옵니다. 금매 터졌을 때. 야, 여기 이렇게 싸게 나왔는데 다른 데보다 더 싸. 20% 싸. 오케이? 몰라. 여기까지. 더 하지 말자. 그리고 이거 외우세요. 제 다음 수업을 만약에 들어오시는 분이 있으실 거면 이거 못 외우신 분들은 어, 혼나요. 처음에 일단 100번 쓰라고부터 숙제 나갑니다. 왜냐면 이거 외우고부터 제가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이거 외우셔야지 어떻게. 여러분 그러면 재개발지역 투자한다 칩시다. 어디부터 투자하실래요? 1조 정어지역 여기 들어가실래요? 아니지. 나는 빌라 이런 데 있는 거 살 거야. 준주거 지역 빌라. 오케이? 아니면 상업지역에 있는 빌라가 있어요. 반지하 같은 거 썩은 거. 살 거야 이거. 1,500, 1,300, 500인데? 땅값 3배 올라가는 거 1도 아니지. 그냥 1억씩 올라가겠다 이게. 뭔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지금 최저가가 돼 있는 게 빌라입니다. 전세 사기가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어요. 지금 다가고 계신 분들은 다 지금 반전세로 돌리고 있어가지고 엄청 힘들어해. 오케이?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안 갖고 있었으면 지금이 기회 아닌가? 안 갖고 있었던 사람은 갖고 있던 사람의 고통을 그 사람이 던지는 걸 싼 가격에 받는 거 아닌가요? 그냥 인생이라는 게 이럴 것 같아요, 그냥. 아, 시기에 따라서 이런 것 같아, 그냥. 지금 아파트는 사람들이 미쳤어요. 지금 경매 들어오는 거. 45대 1이야, 아직도. 물론 일반 시장에서 그렇게 팔리지 않습니다. 싸니까 들어오겠지. 자, 그 다음. 지식 관한 문제입니다. 또 질문할 거예요. 이거 끝날 수 있을까, 이거? 벌써 1시간이 흘러갔어. 이거 오늘 재밌어요? 흥미롭지 않으면 나 그만두려고.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좋아요. 그럼 이제 보고 해둘게요. 제가 지금 사진을 보입니다. 매지가이 아니에요? 매지가이 아니에요? 눈 가운데로 모으고 계신 분들 있어. 여기서 이상한 점을 찾아보세요. 이 이상한 점을 채팅창에 치시는 분한테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제발 한 명만 나와줘라. 아, 한테 무슨 물과무슨 스터디 경매 길잡이를 들으신 분들이 한 분은 나오겠지, 한 분. 내일 뭐 그 오프 모임도 신청하신 분 있는 것 같던데 내일도 이거 끼워고 물어볼까? 내일? 내일 대답하면 영웅 될 거야. 왜냐면 담들 그 거기 오신 분들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일 거거든요. 이상한 게 보여야 돼. 어? 잼미님 나이스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용적률 0%가 말이 안 되잖아요. 건축물 대장에도 오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왜 안 고치고 계속 갈까요? 이 집 사는 사람들 봐봐 딱 어떨 것 같은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해놓고 모를 것 같아 그냥.
경매 물건으로 나오긴 했더라고요. 상속 지분입니다. 여러분, 상속받은 집이나 땅은 애착이 없어요.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서. 이건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오케이? 이건희 건물 사이에 조그마한 빌딩을 올리신 분이 계셨어요. 그때 당시 45억인가 이런 건데 이건희가 180억을 준다는데 그 사람이 안 팔았거든. 근데 그분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상속을 받더니 110억인가에 팔았대 그냥. 시기가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애착 없는 거예요. 하기 3명이서 30억씩 나눠 가지면 세금 떼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20억 남잖아요. 그 돈으로 그냥 꿀 빨고 살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할 거 아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큰 부를 읽으셔도 그거 자식이 잘못 쓰기 시작하면은 자식이 그냥 마약하고 재밌게 살다가 그냥 돌아가십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할 게 많아. 마인드가 왜 중요해요? 돈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가정도 잘 보살피셔야 됩니다. 자, 갑시다. 건축 면적이 46.64입니다.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이 46.64입니다. 이것부터 이상해. 그런데 이렇게 지을 수 있었던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용적률 건폐율 개념이 명확하게 있어서 지금 주택이 있는 땅 전체에다가 이렇게 올린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공간이 있어야 돼. 이만큼이라도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배수로라도 있어야 돼요. 없지 지금. 이런 집이야. 그러니까 공무원도 답답했을 거야. 그리고 연면적은 말이 안 되죠 지금. 층수만 봐도 몇 층이야 지금. 봤더니 2층이잖아. 그럼 연면적 곱하기 2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80, 100 정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용적률은 건축 대비 지은 게 이 정도 되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몇 정도 될까요 이게? 150에서 200 정도 되겠네. 요 느낌 오시면 돼. 건폐율은 뭐 안 좋지 뭐. 그죠? 토지 물고 있는 건축 면적이 그냥 집이 꽉꽉 들어차 있잖아. 거의 7, 80 되겠네 뭐. 그죠? 이거 신고해주고 싶더라고. 잘못 만들었어. 맞죠? 오케이. 그럼 이제 연습 들어갑니다. 잼미님 제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커피 쿠폰 기억하세요. 자, 맞춰봐. 이제. 제가 가르쳤으니까 맞춰봐. 이거 맞출 수 있으면 여러분 이제 지나다니는 길이 행복해진다? 나만 그래? 만약에 이걸 보면서도 내가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생각나면서 막 지나다니는 게 행복하지 않으면 경매하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을 보러 다니면서 내가 이게 와 했는데 건축물 대장을 까봤는데 이게 똑같으면 그 희열 아세요? 엄청나. 맞춰봐요. 일단 건축 면적은 이만큼, 건축 선 라인 여기 있네. 절반쯤 불었나? 건축이? 절반쯤, 그렇지. 절반쯤 문 것 같죠? 50이라고 대답한 입모양이 보였어, 쌤민이. 잼민님이 재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잼민님 아마 투자를 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사실은. 그죠? 연면적은요. 이 땅이 대략 한 50평 정도 된다 치면, 50평은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한 40평 된다 치면은, 연면적은 뭐 40평 중에서 절반만 지었으니까 20평에다 지었네. 그 20평 위에 갔으니까 40평 정도. 연면적은 한 2배 정도밖에 안 되네요. 맞죠? 괜찮아요? 건폐율은요. 쾌적한 편으로 나오겠지. 많이 비어있잖아. 모닝도 집어넣을 수 있고. 한 대 더 넣을 수 있겠는데? 잘하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느낌 오셨어요? 대략 제가 평으로 얘기해서 그런데 대지 면적이 150이니까 3.3을 곱해서 나눠보면 어떻게 돼요? 한 40평 되죠? 맞네요. 그죠? 근데 건축 면적은요. 90이니까 반보다는 좀 더 많았나 봐요. 우리 눈대중으로 봤을 때 반 정도 되는데 반 60에서 70 정도 되는 것 같네. 맞죠? 건폐율은 어떻게 돼? 60 딱 되네. 이거 비중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숫자로 요즘 이렇게 하자고. 쾌적하다. 주택은 5, 60 정도만 돼도 쾌적하다. 비어있는 땅이 보이니까 마당도 있고. 아파트하고 달라요. 아파트는 15 정도 돼야 됩니다. 쾌적하게 보이려면. 아시겠죠? 그 다음, 연면적은 163이니까 건축 면적 올라간 거에다 위에다 쳤으면 얘가 180이 돼야 되는데 163이야. 그럼 2층이 좀 작네. 2층이 조금 작네. 느낌 오시나요, 이거? 그래서 용적률은 어떻게 된다? 네, 107 정도 된다. 이 정도면 어떻게 된다? 만약에 이게 재개발로 내가 구매를 했어. 어떻게 되는 거죠? 돈 돌려받겠네. 돈 돌려받겠네. 맞죠? 추가 분담금 없겠네. 느낌 오세요? 250 정도 되면, 280 정도 되면 추가 분담금 많이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100 정도에 가깝게 가면 추가 분담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공아파트라고 했던 거에 투자가 한때 엄청 유행했던 이유 중에 하나, 주공아파트는 돈을 낼 필요가 없어요. 용적률 거의 80에서 120 사이야.
단계 중공은 80이더라고, 80. 그건 돈 더 주겠다. 아파트 큰 거 30평 하나 준 다음에 돈 더 줘. 계산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저는 재개발 투자할 때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이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이거 이상이 사실 없어요. 이거 이유를 아는 거거든, 이제. 근데 이유는 몰라도 느낌은 오죠, 이제. 감정은 오나요? 감정이 와야 돼.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지나다니면서 옆에 2층짜리 집을 본다. 그럼 어떻게 보냐, 대체로. 건폐율 60 정도 되겠고. 마당 있네. 2층이 좀 더 작구만. 연면적이 한 90 정도 잡으면, 즉 평으로 치자면 한 30평 정도 잡으면 위에는 한 25평이나 20평 되겠다. 이해돼요? 그러면 용적률은 한 100 정도 되겠네. 이런 느낌 오시라고. 이건 아파트를 보는 게 아니라 아파트가 될 거를 보는 임장 방법입니다. 이게 어디 가면 맞냐? 구성남 지역에 졸라리 많아요. 진짜 엄청나게. 스키 타도 될 정도의 높은 경사 지역에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진짜 정말 제가 비속어로 썼지만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미친 듯이 많습니다. 정말 불황자들을 거기다 다 몰아놓은 정책적 그 지역인 게 보여. 서울에 있는 불황자들, 노숙자들 싹 다 몰아가지고 성남, 구성남 쪽에다 깔아놨던 거 알아요? 그 지대를 사시는 분들은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외모를 가늠할 수가 없어. 연재준님은 그 시대를 살았을 수도 있어. 연재님 따님이 지금 그 결혼하신 것 같더라고요. 맞죠? 아니면 좀 더, 아니야? 아니에요? 아, 성인이 된 거야, 그냥? 대학생. 아, 대학생. 양주모님도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행신고 1학년이야. 그러면 이분도 약간 그걸 알아. 지금 이 시대를 알 수도 있어. 저는 몰라요. 저는 이 시대를 알 수가 없어요. 넘어갑니다. 아, 그리고 여기. 저 건축성 가르쳐 드렸나? 어제 기초반에서 했는데, 건축성 후퇴거리가 뭡니까? 이런 걸 어려워하더라고. 내가 어제 왜 기초반에서 이거 가르쳤지? 어제 기초반이지? 기초반이 우리 실전반이지. 이것도 알아야지, 우리는. 시험 가기 전이니까. 건축선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건축을, 도로가 있어야 건축 짓는 걸 알아요. 또 기초부터 해야 되나, 이거? 여러분, 도로하고 배수로, 용수로가 없으면은 아예 땅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게 안 붙어 있으면 맹지라고 부르는 건 아세요? 그래서 맹지 탈출 투자 뭐 이런 거 막 책 읽어봤어? 잼민님은 다 오케이야. 이거 다 알아. 잼민님이 지금. 다른 분은 생소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 맹지 탈출 투자 말고 그냥 대지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대지에 채워서 땅을 다 건축물을 다 지을 수 있느냐? 아니야. 도로에 인접한 데다가 만약에 건축물을 지으려고 담벼락을 세우면 건축법 위반이에요. 왜 그러죠? 차가 지나다니다가 벽 박으면 안에서 자고 있는 사람 죽겠잖아. 그래서 완충지처럼 약간 도로면에서 몇 미터 정도 뒤로 물러나라는 걸 만들어놔요. 알아요? 이게 후퇴거리입니다. 그런데 오래돼서 기록이 안 됐겠지. 그런데 지금 딱 봐도 후퇴거리가 한 몇 미터 정도, 2발 정도 지나가는 2미터 정도는 되겠다, 그렇죠? 소로 폭 4미터를 어떻게 지냐면 사람이 크게 발 벌려서 두 걸음 지나면 게 소로 4미터거든요. 그러니까 차 하나 지나가면 옆으로 비키는 거리. 근데 이게 모닝 세우고 좀 여유롭잖아, 옆에가. 그죠? 4미터가 될 수도 있겠다. 이 우리 눈대중으로 봐서 그런데 지금 3m나 4미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오, 저걸 해봤어. 그 다음에 알려드릴 거 하나. 등기 칠 때 고유번호 적는 란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적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등기부하고 똑같아야 돼. 이게 일치해야 돼요. 근데 왜 등기부하고 건축물대장을 토지대장을 따로 관리해요? 우리나라는 따로 관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하고 토지대장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거고, 등기부 등본은 등기소가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한 건 어디냐? 등기부 등본입니다. 그래서 사실 경매할 때 등기 등본 볼 줄 알면 돼. 근데 건축물대장 제가 왜 가르쳐요? 용적률 건폐율 보인다니까, 이거. 정확하게. 그리고 어디서 지었는지 건축사 사무실이 나와요. 지금 여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네? 그럼 언제 거예요? 90년대 거야. 아니면 80년대이거나. 오케이? 2000년 이후 전산 이기 한 대부터 법 규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여기엔 반드시 지은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80 뭐야? 80 뭐예요? 80년생이라는 거야, 혹시? 아, 80년대 아파트라고. 아, 80년대 집이라고? 응. 그렇지. 90년대, 80년대 이전일 거라고. 왜? 그때는 이거 안 써도 됐거든. 그때는요, 옆집 김 씨가 지어줘요, 집을. 아시나? 저도 뉴스에서 본 겁니다. 아니다, 아니다.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아, 나 어렸을 때 그래. 나 어렸을 때 불 때는 집에 살았어요. 엄청 가난했거든. 시골 폐가에 살았거든요. 책에다가 넣긴 했는데. 집을 아빠가 지었던 기억이 나. 구들장을 이렇게 땅으로 곡괭이질하고 파가지고 이렇게 세멘트 이렇게 지금으로 따지면 몰타르 같은 거를 한 거를 이게 까시는 모습이 기억이 나는 거 보면
그때는 그냥 동네 사람들끼리, 청년들끼리 모여가지고 집을 짓고 했습니다. 아시나요, 이거? 그거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보면 다 군대에서 배웠다고 하시고 그랬어요. 공병대대 출신이 한 명 오면은 그 동네는 살아납니다. 그렇게 지어진 것들이 간단한 슬라브 주택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 많이 있는 거. 한옥주택은 장인이 해야 돼. 어려워. 진흙도 어렵고. 그런데 슬라브 주택은 그냥 이게 끼워가지고 못을 박으면 돼요. 땅땅땅땅땅. 오케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지? 저 되게 좀 약간 그 정도의 나이는 아닌데 시골에 살아서 그래요. 시골 폐가 살아서 그래. 음, 샘도 있었던 것 같아요. 텃밭도 있고. 그 어린 기억이 저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나와 있네. 슬라브 지방이라고 이렇게. 근데 이게 슬라브란 말만 들으면 옛날 거야, 옛날 거. 그리고 대수선 한 번 했네. 별표 치세요, 대수선. 대수선을 뭐라고 부를까요? 현대어로. 아니, 현대어가 아니지. 대수선은 건축 용어고 우리가 쓰는 말로 뭐라고 부를까요? 몰라? 메모해놔요. 리모델링이에요. 리모델링. 그래서 여러분이 리모델링이냐 뭐 재건축이냐로 계속 질문 많이 하잖아. 리모델링이 대수선이야. 그럼 대수선 공사 하는 업체라고 하면 뭐야? 리모델링 전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용산 1, 2, 3가 신축이 아니잖아. 다가구 허물고 지은 그 용산 1, KR 컴퍼니에서 지은 용산 1은 용쌤이 하고 있는 용산 1은 다 허물고 새로 지었기 때문에 이거는 대수선 인테리어 집이 아니지. 대수선 업체가 아니야, 이건. 이건 신축 업체지. 느낌 알겠나요? 철거 업체, 신축 업체야. 대수선은 용산 2, 3, 2, 3가 갔는데 그냥 골조 그대로 유지하고 경량골조를 H빔 공사를 해가지고 3층까지 딱 쌓아서 안 무너지게 해놓은 다음에 나머지를 싹 다 바꾸는 거예요. 이게 대수선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막 삐쭉삐쭉 튀어나오게 만들어놨어. 그 사람 그래서 해고하고 다른 업체로 좀 갈아탔어요. 그래서 4개월 지연됩니다, 공사가. 할 게 너무 많아. 이놈의 회사는 정말 사람은 별로 안 뽑으면서 엄청나게 많이 한 일이 많아요.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 예, 어디 가서 음해하지 마세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자, 등기부 등본의 이중 등록의 의미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중 등록 왜 했을까요? 아까 건축물 등록에는 잘못 기록된 거 확실히 봤죠, 여러분? 용적률 빵으로 되는 거 봤잖아요. 쭈미님 말 알려는 거. 등기부는 그렇게 안 돼. 왜냐면 지자체는 하는 일이 그거 말고도 많고 공무원은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전문성은 없어. 오케이? 그런데 등기소는요, 법원 등기직이라고 해서 따로 뽑습니다. 공무원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뽑힐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일만 하는 거야. 이게 공무원 직렬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 텐데. 그냥 다 알죠? 법원직에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 알아요? 법원직에 행정직이 있고 등기직이 있는 거 알아요? 몰랐구나. 그럼 써, 그냥 등기부 등본에다가 법원 등기직 공무원 플러스 전문성, 일관성 이렇게 쓰면 되겠지. 등기부 공무원들은 이거를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야, 국가에서도. 지자체에서는 전산 입력을 잘못하고 틀릴 수도 있지. 근데 등기직은 이걸 틀리면 재산권에 엄청나게 큰 피해가 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신뢰성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번에 등기부에 기록된 것 중에 왜 그 전세권 하나 잡혀 있었는데 그거 안 잡히게 만들어가지고 전세 사기 친 사람들 때문에 막 난리가 났잖아요. 등기부를 보고도 알 수가 없었다, 믿을 수 없다, 뭐 이러면서 뉴스에 보도된 거 아죠. 등기부는 믿을 수 있습니다. 막을 수도 있고요. 부주의하게 확인한 면이 사실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뉴스에 보도하긴 좋지. 등기부에도 당일날 거래할 때 안 나와 있었다. 다음날 나오니까.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좀 더 늦게 기록돼요. 공무원한테 전화하면 왜 이게 등기부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 좀 이따 입력할게요. 이렇게 해요. 이거 경험해보신 분들만 알아, 이거. 이중 등록을 왜 하겠어요? 전문성 있는 거랑 세금 매기는 용도로 지자체가 갖고 있는 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할 때마다 부동산 취득세과에 구청에 전화해가지고 확인해보세요라는 답변을 왜 하겠습니까? 우리도 확인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도 확인하니까. 주무관이 취득세를 낼 때 이걸 주택수에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로 엄청난 고민을 한다고요. 보고 이때까지 주택거리에 포함된 주택 부속 토지면 주택수에 포함해서 취득세 산정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3주택 넘어가면 8% 이상 내야 되는 거예요. 법인이면 10% 내야 되고. 또 토지인데 그냥 주택이야. 도로인데도 주택이에요. 느낌 알겠어요? 우리도 사전에 이걸 조사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공투 들어가는 건 안전한 거야. 조사했어. 주택수에 안 들어가는 거. 이해돼요? 이걸 본인이 하는 거야. 본인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한테 물어보지면 우리도 몰라요. 우리도 전화해보고 알아. 주무관이 알아. 주무관이. 이전에 거래 내역들을 전산에서 쫙 본 다음에 등기부 공무원이 아니에요. 등기소에 전화하는 게 아니야. 등기소는 정확해.
오케이? 물론 오타도 납니다. 그러면 이제 경정 신청이라는 걸 합니다. 그럼 부기 등본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달려가지고 봐봐 빨간색으로 지우고 등기부는 절대 수정하는 게 없죠. 왜 이중 등록하는지 알겠어요? 등기부는 뭘 하나 고쳤잖아. 공무원 실수야. 여기 뭐 이를테면 여기 마포구 청천동인데 매매 들어왔어. 전거했어.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했대. 이거 뭐 실수한 거 아닙니까? 맞죠? 이름이 잘못되거나 뭐 그럴 거 아니면 뭐 잘못 입력했거나 서류가 잘못됐거나 그러면 빨간색 긋지만 지우지 않아요. 알겠어요? 안 지웠잖아. 뭐가 바뀌었는지 보죠. 뭘 바꾼 거야? 마포구 청천 테마아파트 마포 성산 주소 바뀌었네. 예? 내 주소 틀리니까 주소 이사 갔으니까 바꿔달라고 표시한 거예요. 그럼 부다시 부기 등본 달아가지고 얘 지우고 여기다 해놓는 겁니다.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해가지고 오케이? 이름이 만약에 다르게 이번에 이름 잘못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오케이? 성찬인데 성천 이렇게 됐어. 그럼 바꾸는 거야. 2번 2-1 다시 소유권 이전된 사람에게 뭐 이름 명의인 표시 변경 이렇게 하고 이게 나와요. 이게 부번. 잠깐만 저 중간 점검. 너무 깊이 갔나요? 그만. 괜찮아. 괜찮으면 1번. 아 이게 실거래 강의를 해야 되네. 여러분 얼굴 여기 다 떴으면 좋겠어. 두 명만 1번. 주머님도 1번. 지금 약간 모범생 스타일들만 다 1번인데 이거. 봐요. 이해 안 가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다시 갑니다. 일단 등기부가 이중으로 관리되고 있다. 끝. 지자체가 실수할 수 있다. 끝. 오케이. 여러분도 그래서 전화로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등기부가 훨씬 더 안전하다. 실수할 확률은 등기부가 적다. 등기소는 왜냐면 전문직 공무원이다. 이 사람 이 일 처음 배워서 평생 한다. 평생. 오케이? 이렇게 지운 것도 등기부는 그래서 지우지 않는다. 자기 실수도 뭐 지붕 바꿈 이렇게 나와 있네. 대순했으니까 용도 변경도 했고. 용도 변경은 왜 했지? 근린으로 바꿨네. 주택에서. 등기부 보면 이런 게 재밌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재밌나요? 저처럼 재밌나? 주택이었어 원래. 주택이었는데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바꿨단 말이에요. 근생을 바꾼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뭐 장사하고 싶었나 보지. 그러면 2010년쯤에는 여기 1층에 뭐 카페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겠다. 한강변이거든요. 이런 느낌이 오시겠죠. 올 거야. 언젠간 올 거예요. 또 용도 변경했네. 다가구 주택으로 바꿨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카페에 접고 그냥 임대 주려고 생각한 거야. 소유권자 한 사람이. 오케이? 그럼 15년에 뭔 일이 있었네. 그럼 갑구로 가봅시다. 소유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85년에 한 번 바뀌었네. 매매했어. 아, 재미가 없다. 아, 듣기 보고 싶었는데. 그죠?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숙제로. 방금 그 물건을 마포구 성산동 나온 거, 저 주택 나온 거를 등기부 나머지를 보시면서 갑구 소유권 추적해가지고 15년하고 아까 10년에 변경되었던 일이 어떻게 변경된 건지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실력 업그레이드. 현황문서금 주거용 다각으로 변경됐었으니까 15년에 15년부터 지금까지는 변동 없이 용도 변경을 다각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용도 변경 어렵다는 말 많이 들어봤는데요. 아니에요. 주택으로 바꾸는 건 이제 쉬워. 왜냐면 서울엔 주택이 없잖아. 상가였던 걸 주택으로 바꿔주는 건 이제 쉽게 바꿔줍니다. 이거 40명 입찰더라고. 그러니까 병점력 찍어본대요. 과거 추론해보는 거야. 이유가 뭘까요? 이거 왜 40명이나 추론했을까요? 추측해봐요. 아무리 봐도 이유가 없어. 채팅창에 쳐봐요. 40명 입찰의 이유는 가격이지. 가격이에요, 가격. 쌌겠죠. 오케이? 그리고 거래가 좀 잘 되는 아파트였겠지. 볼까요? 2억 6,250에 거래가 됐네. 이거 얼마 받아간 거야? 2억 5,300. 너무 높게 받았죠. 나 같으면 안 받고 싶은데. 그죠? 4천에 받은 사람은 그래도 좀 낫다. 사실 2등 이 사람이 999 쓴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좀 더 잘하는 사람이야, 경매를. 이 사람은 수익률 계산하고 들어간 거거든요. 이 사람은 수익률 계산 안 했어. 이거 실거주 그런 건가 봐. 이길 수가 없어, 이건. 수익률 볼래요? 계산 수익률표에 넣어볼까요? 2억 6,200에 거래됐잖아요. 지금 호가 보니까 2억 6,500에 나와 있어. 살 수 있잖아, 지금. 아니, 2억 5,800에 주고 살 거면 그냥 다 수리된 거, 올 수리된 거 사, 그냥 가서. 안 그래? 다시 볼까요? 2억 5,300에 받을 거면 그냥 2억 6,500에 나와 있는 거 사지. 아닌가요? 여러분 1,000만 원 정도 뭐 한 5, 600, 700 정도 차인데 이러면 그냥 경매가 더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몰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 자기가 낙찰받은 가격을 이 가격에 판다고 한번 넣어봤어. 수익률 어떻게 나오면 3% 나와요. 레버리지를 다뤄도. 잘하는 투자입니까 이거? 보여드린 이유 알겠죠? 이런 투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현재 거주 중인 걸 수니까 이게 실거주, 실입주자. 그런데 40명이 들어왔잖아요. 아닐 수도 있다고요. 2등하고 차이도 1,000만 원밖에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2등인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라고 경매를 수익률 보고 한 거잖아요. 맞죠? 네. 1등인 사람은 뭔가 잘못한 거야 이거. 이 수익률을 갖고 여기 들어간 거는 이 가치를 되게 높게 봤다는 얘긴데 경락대출이 잘 나오기도 합니다. 예, 경락대출이 잘 나오기도 하죠. 근데 요즘에 DSR 같은 게 있어서 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DSR 적용은 경락대출도 합니다, 여러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다 풀려가지고 만약에 사업자로 대출을 받으면 60%까지 나옵니다. 아마 사업자, 투자자분들이 좀 결합하시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현재 그만큼의 이 메리트가 있었던 건가? 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2등 한 사람이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숫자를 999, 999 쓴 사람이 좀 배운 사람이야. 그다음에 안성리 중리동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평택에. 그래서 제가 추천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추천할 곳은 아니더라고요. 가봤어요. 낙찰은 지금 다 90, 80이 되고 있죠. 이거는 팔 생각이 없는 사람, 엑시트를 안 할 사람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엑시트를 안 할 사람. 나는 월세 다가구를 갖고 있을 거야. 근데 한 군데 몰아있는 건물보다는 그냥 월세를 꾸준히 가지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아파트 큰 동 하나. 저 이런 거 별로 안 좋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 배운 사람들 이런 데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꾸준히 거래는 일어나. 꾸준히 거래가 많이 일어나. 게다가. 많이 일어나. 싸니까. 근데 이 가격에 한번 받아봅시다. 수익률을 만약에 내려면 1억 5천 정도에 받았어야 돼. 29% 정도 나오니까 레버리지로. 근데 얼마에 받았지? 아까 낙찰되는 가격들이 5,700, 300. 아, 그래 괜찮게 받아. 이쪽 부분은 괜찮게 받아간 사람들. 6천 넘어가기 시작하면 수익률 좀 떨어질 겁니다. 오케이? 5천. 아, 그럼 수익률이 잘 나와요. 이거 지금 낙찰이 그래도 다 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억 3천에 받아간 사람도 있네. 1억 5천에 받아가면 단기 수익률이 20% 이상 나옵니다. 그래도 거래도 잘 되고. 제가 여러분이 가져갈 것으로 투자는 평생 가져갈 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래가 많이 나오고 있고 투자 수익률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낙찰받는 가격을 입력해 봐도 그리고 매물도 많고 앞으로 더 나온대요. 기사 찾아봤습니다. 더 나온대. 기사 또 써놨는데 여기 있네. 예. 이 아파트가 지어진 이유가 산업단지 옆에서 임차 보증금 반환 분양 조건으로 5년 동안 임대리 했던 그런 아파트래요. 근데 받아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락기가 와가지고 분양 전환할 시기 5년이 도래했는데 판교하고 좀 다르죠. 판교는 옛날 가격에 달라하고 난리인데 아우성인데 이 사람들은 나 안 받을 거야. 나 나갈 거야. 딴 데 살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망해버렸어요 회사가. 오케이? 예, 그래가지고 갑자기 쏟아졌는데 앞으로 152개보다 더 쏟아진다고 하니까 이거 메모해 놓읍시다. 이거 뭐하고 비슷하냐면 군산급은 아닌데 군산 하나리움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경기도에 가깝잖아요. 가깝잖아. 그리고 화성동탄 가깝단 말이에요. 그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에서 1억대 받으면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이렇게 조성되어 있을 때 나머지 땅은 예비지, 계획관리구역이란 말이야. 아파트 될 곳 혹은 산업단지 될 곳. 괜찮잖아요? 예, 뭐 미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생각하셔도 이건 월세 수익률로 괜찮을 것 같네요. 다가구 하는 개념으로. 다가구 10억짜리 한다 그러면 이거 10개 사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수익률 나올 것 같아요. 투자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싸게 사면 돼, 싸게. 자, 이제 수익률 연습해 봅시다. 잠깐만. 우리 시간이 될까? 되겠지? 1억 기준 100만 원 나오면 된다 그랬어요. 12% 나온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1억에 1200 되니까. 1천 기준 10만 원 잡고. 자, 5천입니다. 월 얼마 순수익 남기면 됩니까? 50만 원. 이제 기억나시네. 더 어렵게 해볼게요. 7,500만 원 내 돈 들어갔어요. 얼마 남았는데? 75만 원. 쉽잖아요. 응? 36이 왜 나오지? 저기. 네. 여러분, 천에 10, 천에 10, 천에 10. 그냥 외우기 쉽다. 근데 내가 천에 20 수익률을 냈어. 그럼 어떤 거예요? 24%, 24%. 24%야? 천에 10을 냈어 내가. 그럼 12%. 천에 20을 냈네? 와 엄청나게 많이 냈네. 24%. 내 자신 칭찬해. 내가 천에 30 수익률을 순이익을 내버렸네. 어떻게 돼요? 난리 났지 뭐. 끝났어 끝나. 36%. 그죠? 이런 게 간혹 있습니다. 이런 건 팔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앞으로 향후 가치가 오르든 안 오르든 그 도시에 수요만 있으면 시골에 산 것만 아니면 안 파는 겁니다. 팔지 마세요.
순수익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호갱노노에서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원래 여기 아파트가 너무 많으니까 쫙 매물 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뜸성뜸성 있을까요? 조건 입력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조건 입력으로. 그러니까 뭐 8억 이하, 서울권 잡고 나서 뭐 600세대 이상, 15년 이내 건축, 요렇게 하면 이런 게 나와요. 아, 아까 내가 본 게 이거다. 여기가 산성역에 있는 자이 그거였거든요. 근데 5.8억에 거래가 됐잖아. 지금 밑에는 좀 더 싸울 텐데. 이거 한 번 그냥 거래된 거예요. 한 번. 찾아봤어, 내가. 오, 여기가 부성남에 이 산성 자이 새로 생긴 이 신축이 5.8억이라고 말이 안 되는데 하고 봤더니 이거 한 건 딱 거래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두려움에 떤 사람이 던진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진짜 아 미쳤어 나는 망했어 하고 던지는 거를 한 사람이 딱 받은 거. 그게 자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워. 그거는 너무 어려워. 나도 사고 싶어요. 그래서 얼른 들어가서 검색해봤지. 안 돼, 안 돼, 안 나와. 호가 봤더니 7, 8억이야. 어디가 연봉 제일 높아요? 강남일 것 같은데 의외죠. 어디예요? 중구랑 서초구죠? 영등포도 꽤 높네. 이거는 착시 현상이 있는 거야. 영등포가 왜 제일 높을까요? 맞춰봐요. 영등포가 왜 높아요? 쳐봐요. 예, 리시토끼님 합격. 여의도 하나에서 나오는 소득이 다 평균적으로 1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영등포 지역 싹 다 합쳤는데 평균의 함정에 빠지는 거지 뭐. 이건희하고 우리하고 평균 내면은 우리 연봉이 한 3천억 막 이렇게 올라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3천억까지는 아니겠구나. 재벌들이 보통 한 연봉이 6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가져가는 게. 그런데 걔들 세금 엄청 낸대요. 그래서 세금 낼 돈 없었고 이번에 주식 팔고 막 그러던데. 어떻게 좀 답, 정답은 없겠지만 미국처럼 팔 주식이 아니고 그냥 자기의 그 소유권 방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주식이면 거기다가는 세금을 좀 성세를 안 물리면 안 됩니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팔면 물려. 근데 안 팔았으면 상속세 안 물렸어. 동의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말 멈춰야지. 또 이게 정치 성향에 따라 달라지더라고 이게. 하여간 기준은 잡고 보시라는 겁니다. 요 세 개 지역, 요 트라이앵글 지역이 여러분 앞으로 인생에서는 그냥 기준점입니다. 기준점. 북한이 어떤 일이 생기면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인구가 우리가 먼저 줄 것 같아서 지금. 이거는 상권 검색. 이런 거 꼭 해보시라고요. 뭐에 체크? 보라색의 체크. 보라색 기준이 뭔데요? 상가 2,000개 밀집 지역입니다. 최소 2,000개 이상. 2,000개 이상인 지역이 여기 이렇게 큰 거야. 어디게요? 우리가 좋아하는 홍대 생각하시면 돼요. 홍대. 여기는요. 우리가 좋아하는 강남, 역삼, 강남, 역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모이는 곳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이는 곳들. 이쪽도 의외네. 의외인 곳은 가서 한번 인정을 해보는 거예요. 어? 야, 중구에 나 이쪽 빡빡하게만 하고 별로 안 좋은 지역 생각했는데 여기 이렇게 1,000개 이상이 밀집된 곳이 많아? 가보시면 알아요. 개미 새끼가 지나다닐 수 없을 만큼 정말 밀집돼서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진짜. 이쪽 지역, 노원구, 중구. 여긴 좀 그래도 쾌적하잖아요. 보면. 조금 달라요. 이쪽도 밀집 지역이네요. 그러네. 가보셨나요? 네, 여기도 도로 끼고 엄청나게 막히죠. 진짜 헬입니다, 헬.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은 쾌적함과 상권을 다 같이 갖추고 있는 지역이 아닌가요, 여기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도로도 뻥뻥 뚫려서 쾌적한데 지하철역도 이 포인트마다 다 들어가 있으니까 포인트 찍어서 올려주신 분들이 있더만 30개 넘게 들어가 있고 상권도 잘 발달되어 있는데 주거하기도 괜찮아. 대모산 옆에도 있고 내곡도 개발해서 또 수소도 개발했잖아. 양지까지. 그죠? 나중에 이런 데 그린벨트 풀고 개발을 또 하겠지 뭐. 강남 확장이지 뭐. 보고 가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자, 이제 오늘의 물건도 한번 얘기를 드릴까 해서 집어넣긴 했어요. 근데 오늘 목적은 물건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들어가실 만한 물건. 그냥 수익 잠깐 치고 나올 만하기 좋은 거 가져왔습니다. 30평대 2억 4천까지 떨어진 물건인데 그냥 이 정도. 이제 아파트 보시면 아시겠죠, 여러분? 맞춰보세요 한번. 그냥 당연히 툭 튀어나왔으니까 엘리베이터 있는 것 같다. 그럼 당연히 계단식일 거고. 평수 보니까 뭐 단일 평형 같네요. 30평 들어가 있고 여기도 30평 들어가고 4개 들어가 있는 거네, 그지? 그죠? 지하주차장 들어가면 얘랑 연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죠, 느낌이. 보시면 돼요. 2000년 이전에 지은 것 같잖아요. 그 이전에도 되는 거 있긴 해요. 되는 거 있긴 해. 근데 보통 이런 식은 아닐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거는 되게 그 당시에 이렇게 혁신적으로 지은 프로 지원에 될 수도 있겠는데
네임드 있었던 것들은 2000년 이전에도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파구에 가면 센트레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는 앞서가는 건축 양식이었거든. 90년대 초반에 지은 것들인데 연결돼 있더라고요, 위로. 최근에 그 처제 집인데 갔다 왔어요. 와우, 씨. 그래서 그 구축이 동부 센트레빌이 송파구에 있는 게 연결돼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입지 좋은 데 지어졌다. 그럼 그 아파트는 연결될 가능성. 그래서 제주도에도 보면 2000년 이전에 지었는데 연결된 곳이 107동은 연결돼 있을 때 했던 거 기억나세요? 한 세강쯤 전에 그 다음 밀집되어 있었던, 예, 거기 카카오 있는 본사 있는 곳 볼까요? 쾌적한가요? 느낌 어때요? 쾌적하죠? 그리고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무가 이 정도 자라있잖아요. 최소 10년 넘었어. 20년쯤 돼야 나무가 이 정도 크기가 자랍니다. 처음에 묘목 같은 형태로 해놓고 이렇게 자라는데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마곡은 앞으로 공원이 울창해지려면 20년 있어야 돼. 그럼 이제 어디를 다음으로 볼 수 있냐면 일산 호수공원 아세요? 일산 호수공원 가보시면 20년 된 공원의 위용을 알 수 있어요. 거의 숲처럼 돼버리지? 너무 멋있어. 초반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산은 막 그 뭐 때문에 유명해? BTS 때문에 유명해서 BTS의 랩 몬스터 RM이라는 애가 맨날 어디 가면 난 뷰티풀 시리에서 살았다고 어렸을 때 막 그런 얘기 하거든. 일산이 뷰티풀 하잖아요. 인천 부평이니까 뭐 뷰티풀하다고 볼 수는 없는 지역입니다. 뭐 빡빡하긴 할 거예요. 청천도계니까 좀 한적한 지역인가? 잘은 모르겠네. 경매에 들어가시면요 단지가 얼마에 거래된지가 나옵니다. 이거 98% 거래된 거는 진짜 실거주가 너무 강한 사람이 그랬을 거고 대체적으로 60, 57 이런 게 있네요. 날짜 보시면은 23년 7월이니까 오래된 것도 아니야. 그럼 이게 이상적인 현상이에요. 이게 이상한 현상, 이게 괜찮은 거예요. 오케이? 예, 평수가 좀 다르긴 하네. 이게 몇 평짜리였지? 37평짜리였구나. 비싼 겁니다. 그럼 아까 얼마에 거래가 됐었냐면 이 정도의 거래가 됐던 물건이에요. 이 정도에 4억 천 정도에 4억 천 정도에. 근데 지금 4억 3천까지 떨어졌네 실거래가. 그럼 더 낮게 받으셔야 돼. 더 낮게.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가? 추세인지는 살펴보셔야 돼. 호가를 보시니까 4억 5천. 호가는 안 내려갔네. 낮은 순으로 정렬한 거거든요. 금매에 2천 하나 남네. 그러면 이게 팔리고 난 다음에 내가 팔려야 되니까 금매선에서 한 4억 1천이나 4억 2천에 내놓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수익률 계산해봅니다. 저는 4억 2천에 내놨네요. 그러려면 3억 5천에 받으면 어떨까? 인천집이니까. 3억 6천이나 7천 쓰시면 낙찰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수익률은 단기로 탈출해도 49% 나오네요. 이런 거에 이런 거. 근데 거래가 좀 9월부터 안 되고 있는 거는 함정. 왜? 대단지가 아니야. 몇 세대였지? 대단지네? 근데 왜 이렇게 거래가 뜸하지? 이건 현장을 가보셔야 되겠네요. 아, 평수가 크다. 얘들은 좀 다를 겁니다. 24, 33평은 다를 거고, 이때, 원래 고평수들은 여러분 거래 잘 안 됩니다. 알고 계시나요, 이거? 40평 넘어가면 거래 잘 안 돼요. 응.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40평대로 어떤 지역을 이동할 생각을 갖고 있잖아, 실거주를. 그럼 반드시 생각하세요. 그 지역에 그냥 손주 볼 생각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분당, 수지, 죽전 이렇게 상급 입지도 40평, 50평 사셨던 분들은 아직까지도 거래 잘 안 되는 경우 많아요. 원하는 가격에 팔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런 지역이 팔리는 건 어디다? 서울은 팔려요, 서울은. 한 5천 더 싸게 내놓으면 팔립니다. 뭐, 예전에 산 사람은 1억도 싸게 내놓을 수 있겠네. 아깝긴 하지만. 임장일기는 참조. 다 들었잖아요, 제가 파일. 맞죠? 그리고 이거는 첨가했어. 내일 하려고 그랬는데 내일 이걸 못 해드릴 것 같았고, 여러분한테 좀 드리려고. 아시겠죠? 임장지도 포스트 찍고, 동네 분위기 살펴라. 집은 살 때 집만 사는 게 아니라 집 주변 환경을 같이 사는 거다. 이거는 기억하고 계시죠? 이건 다 아시죠?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아까 산업단지 인근에 그냥 아파트 한 개 있는 거를 제가 왜 그냥 들어가 실거주를 사지 말라 그랬냐면 그 주변에 뭐 공단 말고 없잖아. 여러분 뭘 사는 거냐면 막 집 옆에 도서관 있잖아. 도서관을 같이 사는 거예요. 저 책 좋아하지 않습니까? 많이 읽을 수 있는 거 뭐냐면 아파트 단지 바로 내려가서 입구 나가면 바로 옆에 5m, 10m 떨어진 곳에 도서관이 있어요. 들어갔다가 책 빌려가지고 출근할 수도 있단 말이지. 와이프도 이제 안 하더니 애가 좀 크니까 계속 빌려오더라고요. 요즘에 도서관은 빌려주는 게 엄청 많습니다. 시청각 자료 같은 거. 그런 거.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옆에 있으면 좋아요. 나는 쇼핑을 너무 좋아해. 맨날 나는 신선한 물건 사 먹고 싶어. 쿠팡 싫어. 마트가 옆에 있어야지. 주상복합이면 지하가 마트가 있고 위에가 아파트인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런 건 그분들이 수요가 있는 겁니다. 맞죠? 나는 죽어도 역세권이야. 그냥 엎어진 데 코다 봤으면 좋겠어. 그럼 아파트가 밑으로 지하 주차장이 연결돼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연결되면 이제 바로 지하철역이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홍대 입구 근처의 연남동 쪽에
합정역 옆에 보면 메세나폴리스라는 게 있어요. 프로지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거기는 1층 버튼을 누르면 집을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도로가 나옵니다. 정류장 옆에 도로가. 근데 거기 나가서 한 10걸음 걸으면 지하철역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메세나폴리스 장점이지. 아마 연예인들이 많이 살아서 그렇게 지어준 것 같기도 해. 밤에 잠깐 나갔다 올 때 이렇게 얼굴 들키면 안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방법 알려드립니다. 제가 블로그 했던 것들을 좀 모아봤어요. 당일 임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해요, 일단. 그리고 프린트 출력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보는 거는 배터리 꺼져버릴 수도 있어. 여러분이 부주의하면. 오케이? 그리고 임장하면 그렇게 연락이 많이 옵니다. 전화할 일도 많고. 보조 배터리 항상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노트북은 들고 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노트북은. 맥북이어도 괜찮고요. 그램 정도여도 괜찮아. 저는 일반적으로는 맥북을 여러분이 잘 못 쓰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램을 추천하지만 저는 맥북을 좋아하거든요. 맥북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팅을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맥북은 그냥 30일 켜놔도 속도가 늘어지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잘 만드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맥북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 대신 호환되는 프로그램들은 좀 깔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한글이라든지 파워포인트 이런 건 깔 수 있어야 돼. 맥이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파일을 좀 구해서 하셔야 돼. 그리고 의욕이 너무 앞서가지고 내가 이 지역을 포인트 찍어가지고 지도로 보면 이게 다 돌 수 있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네이버 지도에 들어가셔서 반드시 거리 재기라는 걸 눌러서 거리를 재보십시오. 1km 반경이 넘어가면은요, 여러분이 하루 안에 못 돌아요. 남자분이 체력 강하다는 기준으로 하고 1km까지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1km 찍고 갑니다. 구성남 예시로 들면 산성역 기준으로 딱 찍어놓고 단대 오거리역 밑에까지 가면 한 1km 정도 되는데 그 포인트 찍고 6군데를 쫙 찍어서 부동산 전화 예약. 근데 팀으로 하세요. 팀으로. 혼자는 다 못해. 저는 혼자 했지만 의지가 많이 필요하더라고 해보니까. 저도 처음에 갔을 때는 혼자 하기 힘든데 하고 그냥 밥 먹고 온 적 많아요. 되게. 없겠습니까? 없으면 이런 걸 쓸 수가 없어. 해봤으니까 쓴 거예요. 그런데 4명 정도 되면 책임감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기에는 너무 그래요. 좀. 그냥 가고 싶다는 사람 먼저 보내는 경우는 있어도 자기가 책임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안 그럴 거야. 그래서 하게 됩니다. 억지로라도. 그리고 같이 가면요. 도움되는 게 꼭 하나씩은 있습니다. 사람마다 능력이 너무 달라요, 진짜. 저 와이프 뒤에 숨었다고 말씀드렸죠. 사람들하고 좀 빡세게 생긴 사람들하고 대화 잘 못한단 말이에요. 좀 착하게 생긴 사람들하고 대화를 잘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관상이 다 좋네. 너무 무섭게 생기면 전 가까이 안 갑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 와이프는 잘하더라고. 뭐 조폭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친 건 아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야, 대단해. 하여간, 여러분 능력이 다 달라.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서윤님 같은 경우에는 꼼꼼하게 부동산 연락하고 약속 잡는 거 잘하실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걸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말 많이 없고 분석 잘하시고 혼자서 아이형들, 꼼꼼하신 분들이 많아요. 팀이 4명 정도가 제일 좋아요. 너무 많이 가지 마세요. 12명씩 가고 이러면은 부동산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상하게 봐요. 주변 사람들 다 쳐다봐. 송파 임장 특강 이런 거 해봤거든요. 20명 데리고 아내를 둘러보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봐, 거주민들이. 와, 저 새끼들 뭐지? 막 이렇게. 그러면 잘 안 돼요, 설명도. 그리고 전달도 잘 안 돼. 내가 아무리 크게 말한다고 해도. 여기 송파 임장특강 와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좋은 거는 팀으로 했을 때 4명 정도나 6명 정도 이내가 좋아요. 왜냐면 테이블도 4개잖아요. 식당에 밥 먹으러 가도 최대한 끌어안돼도 6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끼리끼리 하란 말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이 특히 좀 잘 맞는 사람들이 있어, 사실. 이 방 안에서도 있을 거고 지금도 여러분 끼리끼리 좀 잘 만들던데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살려고 하는 경향이 본능적으로 있어요. 이거 언제부터냐? 구석기 시대 때부터 그랬어요. 공룡 잡을 때부터. 아시겠죠? 여러분이 바꾸려고 하지 마.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이거. 그래서 저는 포인트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저는 이제 대략적인 여기를 하도 많이 다녀서 위치를 아니까 지금 이렇게 찍은 거고요. 대략 1km 이내입니다, 이게. 근데 저는 이제 많이 걸어. 체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들러서 이렇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오케이? 근데 전 재개발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데를 알아볼 거라고. 여러분 상공파물 도심공공 하면 이런 거 잘 모르잖아. 이름 다 다른 거 같잖아, 그냥. 재개발은 근데 세 개야, 사실은. 공공, 도심공공처럼 그냥 공공이 주최해버리는 거. 이런 거는 제약이 엄청 심해요. 두 번째 거는 공공하고 민간하고 협상해서 같이 하는 거. 신속통합 같은 겁니다. 근데 공공이 하는데 좀 자율성이 주어지는 거.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포스팅을 최근에 하나 해놨습니다. 발품별 카페에도 올려놨어요. 그리고 결론. 난 모르겠어. 네 표를 아무리 봐도 네가 아무리 그 행정 발표한 걸 다 포스팅을 해줬는데 난 모르겠어. 그럼 맨 마지막에 것만 읽으면 돼. 뭐라고 써놨어요? 강남, 서초, 청파, 청담 지역에 있는 아파트 빼고 전부 다 해제. 왜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놓는 게 해제 기간을 같이 묶어놓습니다. 왜냐면 아파트 될 곳 가격이 올라가는 게 문제잖아. 지자체에서는 올라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놓는데
이거를 평생 이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2년 정도로 묶어, 보통. 그럼 2년 지나면 해지가 되는데, 2년 지난 동안 지금 하락기가 와버렸잖아요. 재산권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래를 좀 활성화시켜야겠네. 그래서 해제해. 지금 11군데 빼고 다 해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확인할 건 뭐냐면 임장 가가지고 여기 도중공공이잖아요. 이거 해제됐나요? 부동산에 물어보고. 거래되나요? 제일 잘 알겠지. 쥐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거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왜 경매 포스트만 찍어놨을까요? 가면서 아파트 될 것들을 한번 불러보는 거야. 9천이네? 482만이야? 이거 뭐야 이거? 씨, 이거 뭐야 2,600만 원이야? 오케이? 아파트 될 것들이 가격이 싸잖아 지금. 이런 걸 한번 저는 볼 거라 이 얘기예요. 다세대 18평짜리 3천원 이건 좀 비싸긴 한데 한번 볼까? 이런 거. 입주권 나오겠지 당연히. 오케이? 동의 안 하시네. 아직 재개발을 몰라서 그래. 아니면 여러분 표정이 이상한 걸 수도 있어 지금. 두 분 표정 이상해. 그래서 친절하게 제가 이렇게 포스팅을 해놨어요. 순서대로. 요 순서대로 가시면 어떨까? 이거는 그냥 제 아이디어입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산성역에 복귀하면 바로 밑에가 위례 쪽인데 거기에 먹을 수 있는 카페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7층, 8층으로 이루어지고 10층까지 이루어져 있는 그 전체가 공실로 되어 있는 건물, 그 무서운 건물, 그거 볼 수 있습니다. 보고 오세요. 거기 지하철역 뚫렸거든요, 위례역이. 위례역이 8호선이 뚫렸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건너야 돼. 6개월을 아직 좀 자세하게 안 차라리 만들 거면 이렇게 연결성 있게 좀 만들어주지. 그러면 상가가 좀 활성화됐을 텐데 상권 조성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광장까지 가셔야 돼, 위례는. 제대로 놀려면. 근데 그 인근에도 1층 카페나 식당 같은 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야. 다만, 여러분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손으로 들고 막 썼던 것들 있죠? 그걸 반드시 컴퓨터로 옮겨 놓으시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나는 이거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다?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첫 번째는 포스팅을 할 수 있어요, 블로그에. 유튜브도 만들 수 있겠지 뭐.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기억이 더 명확해집니다. 왜냐면 내가 손으로 썼을 때는 놓친 게 있었을 수 있거든. 근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 4명이잖아. 아니야, 아까 그거 아니었어. 이거였어. 집단 지성이 될 수 있어요. 집단 지성이. 혼자는 하지 마세요. 임장은 혼자 가는 건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전문가가 된 다음에는 상관없지만. 전문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 명이서 같이 갔던 그 과정들을 다 겪어왔으니까 그게 된 거지 뭐. 그냥 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엔제주님이 되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엔제주님이 이거에 완전한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꾸준하게 매주 막 여시더라고요. 그럼 사람들 다 모여 마감시켜가지고 같이 다니는 겁니다. 저러면 리더하는 사람이 자꾸 잘하게 되겠지 뭐. 한 100번 정도 해보십시오. 제주 전문가 아닐까요? 제주로는 유튜브 출연하셔도 될 것 같은데. 느낌이. 그때쯤 되면 용쌤 부르지 않을까? 와보세요. 제주 전문가님 이러면서. 아닐까요? 용쌤은 뭐 그게 있잖아. 그 팬덤. 그리고 뭐 14권을 냈다는 전문성. 그리고 뭐 수없이 많은 걸 하고 있다는 도전성.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트래픽. 사람이 많이 모여. 옆에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자기를 좀 알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 가능하죠? 꾸준히 뭔가를 하고 있으면 누군가는 눈여겨봅니다. 라는 말 진짜 맞는 말입니다. 위대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사무실에서 컵을 남들은 아무도 안 닦는데 계속 1년째 컵을 계속 닦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장 눈에 그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사장 해보세요. 안 보이는지. 보여요, 보여. 그 대신 헛수고는 하지 마시게 미리 가격 조사 해가는 거는 여러분이 각자 다 하시는데 꼼꼼한 사람이 잘해. 이건 소유님 시켜. 아니다. 소유님만 하면 그렇잖아. 약속 잡는 거 소유님 시켜. 이거 잘할 것 같아. 그럼 또 은혜핑님이 가격 조사 잘하겠다. 은혜핑님. 그 다음에 리더는 누가 하냐면 이건 엔제주님이 하셔야 돼. 근데 제주도 계시니까 뭐 이거는 뭐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엔제주님한테다가 그 굉장히 양해를 구하세요. 내일 가요? 오케이 오케이. 내일로 잡아. 내일 점심 약속 다 잡으세요 지금. 개인톡 해가지고 온 김에 해. 온 김에. 송파 쪽이잖아요. 송파에 오시면은 송파 바로 밑에가 구성남입니다. 문정단지 같이 보고 가셔도 돼. 8호선 타고 내려가세요. 산성역 내리면 되겠네. 세정거장이야. 뭐야 이거 일사천리네. 야 숙제. 여러분 숙제 다 적어. 내일 송파에 점심 때 모여가지고 엔제주님 따라가. 선착순 4명 카톡으로 받을게요. 엔제주님 6명까지 하지 마세요. 4명만 해, 4명만. 네. 그 대신 엔제주님 밥이랑 차는 사주셔야 돼. 오케이. 그런 걸로. 금리 하락이 예고된 시기이긴 한데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거 있습니다. 지금은 장기 보유 매물이 있으면 좀 매입은 해야 되는 시기긴 해요. 서울 몰라도 돼. 지금 내가 다 알려줬잖아. 이거 못 읽어? 한글. 못 읽어, 이거? 이대로 하라고. 진짜. 읽을 수 있잖아, 이거. 한글. 네, 한글. 그리고 리더는 뭐 하는 거 아니야. 시켜.
자, 서윤님이 2번 시켜. 2번. 2번. 아, 제주, 아니요, 내일 올라오신대. 송파 오시나 봐요. 잼미님도 내일 송파 오시지 않나? 아, 부산에 있어요, 서윤님. 아깝다. 서윤님 부산이야. 서윤님 같은 캐릭터가 있을 거야, 지금 이 방에. 서윤님 같은 캐릭터 분명히 있어, 캐릭터. 잡아, 잡아. 부산에서 올라오는 거 아니야, 내일? 이거 흥미로운데 하면 올라올 수도 있어요.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이 있어. 뭔가가 흥미로운데? 뭐가 남을 것 같은데? 이러면 올라온다고. 뭐, 그건 도전이긴 하지만, 또 아이가 있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삼남매를 키우시는 분도 있더라고. 수업 들으시면 어제 깜짝 놀랐어요. 용쌤 11시 강의 있어요? 부산에! 아, 맞네, 맞네. 용쌤이 와이프한테 엄청나게 막 표현 잘해야겠다. 다정하게 부탁을 해가지고 오늘 외박권을 얻어내고 대구 일정을 마치고 부산에 등기를 2개 치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호텔에서 주무시고 내일 가는데 이제 호텔에 가면서 그 부산 분들하고 오랜만에 그 분의 친구들 많잖아요. 거기 약속을 또 잡으셔가지고 같이 술은 안 마시니까 저녁 식사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화로 이제 허락받는 걸 봤는데 역시 A가 셋 있으면 남자가 자리를 비우면 그 아내 혼자 감당을 해야 되잖아. 야, 아무튼 다정하게 잘 정리된 걸로. 좀 훈훈하게 말했죠. 이건 뭐 또 이게 영상으로 녹화되는 거에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결하시는 것까지 해보시라고요. 제가 흥분해갖고 다시 앞으로 돌아왔잖아요. 재개발 지역이 화가 막가 이거. 고해? 고? 스탑? 고? 서인님은 못 먹어도 고야. 서인님 부산 기초반 아닌가 여기? 서인님 못 먹어도 건데 이거. 근데 서인님 이해가 엄청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얼굴을 봤을 건데 분명히. 만약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면 저한테 혹시 질문하러 오셨었나요? 서인님? 질문하러 오시진 않았나요? 질문하러 온 사람 얼굴 기억나? 아니에요. 좋아요. 질문하러 온 사람은 아니었어요. 역시 I형이야. 질문 안 하지만 난 다 알고 있다. 설명드릴게요. 그냥 가자, 가, 고해, 고, 못 먹어도 고. 여러분이 3080으로 기억하고 있는 문재인 때의 도심 복합 사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일몰 위기가 있으니까 2년, 3년 정도만 추진되는 일반적인 재개발이 아닌 형태예요. 아시겠죠?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이런 거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만들었잖아.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안 돼. 이 특별법의 발표가 된 날이 산정 기준일이야. 무슨 말이냐? 쪼개기 지분 같은 거 못해. 2021년 6월 29일 이전에 지었던 것까지만 돼요. 이때 신축으로 짓고 있었던 것들 어떻게 되냐? 안 돼. 그래서 엄청 힘든 거야. 신축 빌라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던 사람이 완공은 아직 안 된 거지. 근데 산정 기준일이 6월 29일이야. 그러니까 얘는 입주권도 안 나와요. 샀는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너무 많지. 그럼 어떻게 될까? 정체되겠지. 그래서 지금 이거 추진되고 있는 것 중에 사업 시행에 들어가려고 폼 잡고 있는 거, 정비구역 지정이 되려고 이제 공람하고 있는 거는 3군데밖에 없습니다. 쌍문동 동측하고 은평구에 있는 거 하나랑 또 어디 하나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 다음에 요 3개가 같죠? 지금 같은 지금 묶여있죠? 이런 게 뭐냐면 관이 주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조합장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비유 잘했다. 재개발 조합장도 혹시 모르나? 그러면 안 되는데. 재개발할 때 조합이 만들어져요. 사람끼리 이렇게 지주들끼리 묶여 있는 단체가 있어요. 여기에 장이 있어. 투표로 뽑아요. 근데 이 역할을 보통 이익이 너무 많기 때문에 되게 욕심 많은 사람이 한다고.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못해요. 강남 같은 건 왜 잘하냐면 거긴 좋은 사람들이 애초에 많이 살아. 그래서 대우건설 이사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조합을 합니다. 개포 DH 자기가 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업 진행을 너무 잘 시키겠지. 평생 해온 일이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재개발 지역에는 그런 분이 안 사세요. 그래서 좀 어중이 떠중이가 많아요. 그래서 신탁에 막히는 게 빨라. 신탁에 막히는 게. 신탁회사 돈을 줘도 혹시 막 그런 조합장 없죠 지금. 수업에 항상 확인해야 돼. 옛날에 경찰 막 했는데 경찰이 있어가지고 엄청 민망했어요. 도시환경주거법으로 하는 거는 이 신축 빌라 때문에 고생했던 사람들한테 날짜 연기해 준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바뀐 케이스예요. 이쪽이 원래는 이건데 2월 4일인데 요 4개는 그냥 기억해놔. 3080 들어간 거 그래서 애초에 신축으로 지어진 건 아예 투자가 안 돼. 거래 되냐 안 되냐로 또 나뉘기도 하는데 아까 위에 게 2사 대책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5, 6 대책인데 5, 6 대책은 이제 완전 관이 주행하는 게 아니고 공공시행사가 들어와서 국토부랑 같이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건 거래는 돼. 이건 거래는 돼요. 산정 기준이랑 또 달라. 수원 같은 경우에는 공고 요람에 따라 다르니까 서울 기준만 얘기합니다.
후보지 발표가 딱 되잖아. 그날이 그냥 기준일입니다. 그 뒤에 지어진 건 안 돼요. 입주권 안 나와. 느낌은 오시죠, 이제? 왔다 칠게요. 여러분이 이제 오세훈표 신속통합은 이제 아실 거야. 이 신속통합의 권리산정 기준일도 발표한 날짜를 가지고 기준으로 정합시다. 이 두 개 날짜예요. 1차 후보지, 2차 후보지 다 아실 거예요. 찾아보면 나와요, 이건. 그래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사대책은 이날. 권리산정 기준일이 뭔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혹시? 권리산정 기준일은 뭐냐면 이 날짜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입주권이 나온다라는 규칙이에요. 재개발하면 권리산정 기준을 알아요. 보통은 정비구역 지정일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막 조합 만들어진다 어쩐다 말 많고 뭐 공람하고 해갖고 되냐 안 되냐 진짜 되냐 하면서 지정해줄게 되네 이런 거거든. 원래 그게 맞아. 근데 공공주도는 일시적으로 생긴 특별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슈가 너무 많잖아요. 이건 무조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투기를 할 거 아니야. 그걸 막으려고 정책 발표하는 날 이렇게 한다고. 그럼 좋은 건 뭐냐면 사실 제가 좀 약간 공무원들 못 믿는 것도 있는데 지들만 알았겠어요? 가족들한테 전화 한 통씩 해줬을 것 같은데 이 날짜 발표 전에 사는 거예요 지들이. 이 사태가 LH 사태입니다. 부천 대장지구 쪽 땅을 다 산 거야 공무원들이. 그리고 처벌받은 사람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리고 그런 지역은 구역이 발표가 되잖아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려요. 그럼 허가구역은 거래되는 거 봐봐요. 주거지역. 이게 거래될 만한 거예요. 이거 2평이 안 돼. 근데 이제 여러분이 공투한 건 거래가 돼요. 왜 그러죠? 뭐 110분의 몇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0.567, 뭐 0.2468 이런 거야. 거래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이것도 기억해놔. 만기일. 이걸 지정을 하면 만기일은 항상 2년 정도 잡아놓는다. 이렇게. 2년 정도. 이건 1년 잡았네요. 이거 1년 잡았네. 1년 잡았네. 1년 잡았네. 1년 잡았네. 그럼 적어도 24년 1월쯤 되면 내년 1월이나 1월 3일쯤 되면 다 해제되는 거네요. 싹 다. 맞아요? 싹 다 해제됩니다. 단기 매매를 고려할 때, 이건 이제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가 공공재 개발을 하든 민간재 개발을 하든 아니면 오세훈표 신속통합을 가서 조사를 하러 가든 부동산 가서 뭐 물어봐? 이거 거래되는 건가요? 입주권 아니래요? 해제된 지역이에요? 물어보라고요. 이게 임장이요. 이건 발표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그 여러분의 개인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지웠거든요, 위에를. 근데 이제 이거 리스토크님이 질문 주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모두의 질문일 수 있어. 내가 지금 수업을 들은 이 의지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강의잖아.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 나는 지금부터 한 달에 한 건, 혹은 세 달에 한 건씩 거래를 하리라. 난 1년에 등기를 6개는 반복해서 칠 수 있는 사람이야. 난 그런 사람이니까. 난 나야. 난 나니까. 잘 안 돼요. 결론부터 이게 잘 안 돼, 이게. 이게 잘 안 돼. 6개, 7개는 진짜 신이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는 건 되지. 파는 게, 파는 게 여러분이 정한 가격으로 팔려면 사람이 안 오기도 하잖아, 지금. 사람이 없잖아. 한 명만 구하면 되지만 되게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계획대로 잘 안 됩니다. 오케이? 진행시켜. 이게 잘 안 돼.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 주모님한테 드린 어떤 혜택은 뭐냐면 처음에 이제 한 번 거래라도 해보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사업자를 진행하시거나 법인을 만드시면 계속 기장료가 나가는 게 너무 아깝게 느껴지고 여러분이 압박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지를 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겨요. 오케이? 그러니까 개인을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1년에 한두 건씩만 거래를 하실 거면 1년에 2건 거래하면 비과세입니다. 처음 한 번은 2년 기다려야 돼. 매매 사업자가 제일 유리하지만 1년에 2건 이상 거래가 계속 있어야지 이걸 유지시켜 주거든. 아니면 탈세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국세청에서 이제 검사가 안 나오면 상관없는데 하나 구매해 놓고 1년 지나서 하나를 더 구매해요. 오케이? 근데 1년이 지나지? 그럼 하나 더 살 수 있는데 이 앞전 건은 2년 지났죠. 그러니까 비과세지. 팔아. 맞죠? 사고 팔아. 팔고 살 수도 있지. 팔고 사. 그 돈 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년이 됐어. 또 하나 팔아. 2년 됐잖아. 사. 이게 꽤 숨가쁩니다. 여러분 6개월마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돈 버는 방법을 막아놓은 게 아니라니까. 저는 이거 돌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매매사업자하고 법인 다 해봤잖아요. 저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케이? 왜 그러냐면 저거는 달성 가능한 목표야. 그런데 여러분이 3개월에 하나 혹은 1년에 6개, 7개 등기는 달성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짜잘한 거, 뭐 50만 원, 티끌 모아 티끌인 거 그런 거 말고
억 단위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 2억, 3억 들어가고 뭐 최소한 4, 5억 들어가는 것들. 이런 거는 1년에 한 건 거라도 무게가 엄청 큰 거예요.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동의하나요? 내일도 똑같은 말을 할 건데 동의 안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자기 방식대로 가야 돼. 오케이? 돌고 돌아오다 보면 그걸 알게 되는데 근데 돌고 돌아봐야 돼요, 자기가. 실패 자꾸 하는 겁니다. 멈추지만 말고.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여러 개를 하고 짜잘짜잘한 걸 하다가 여러분이 멈추게 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짜잘짜잘한 거가 돈이 떨어지잖아. 그럼 큰 거는 못 하거든. 그럼 멈추게 됩니다. 그래 멈추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을 미워하게 돼요. 그럼 여기에 안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여러분 중에 50%는 1년 내에 떠납니다. 통계인데 어떻게 아니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랑 배웠는데 뭐 지금까지 통계가 좋아. 왜냐면 제가 1년 동안 120명 가르쳤는데 그중에 낙찰받은 사람 3, 4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몇 명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지금 낙찰받은 사람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입찰은 되게 많이 가고 있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은 달아주시고요. 한 1, 2주 정도는 유지할 거예요. 채팅방. 뭐 개인톡 하시는 분들도 공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제가 수용 가능한 범위가 넘어서기 전까지는 다 받아들일 거예요. 너무 바쁠 때는 저 연락 익십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익십이 아니에요. 읽었긴 한데 그 운전을 하고 있거나 그래서 한 손가락으로 치면 사고 날까 봐 못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타가 막 난다. 그럼 한 손가락으로 치고 있는 거야 지금 신호 정차했을 때. 아시겠죠? 고생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반에서 굉장히 큰 감동을 많이 느꼈어요. 다른 반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많이 드신 것 같아서 진짜로. 하지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낙찰받은 분이 지금 엔제주님밖에 없다는 게 안타까워요. 다른 분이 낙찰이 좀 나오면 좋을 텐데 아시겠죠? 낙찰이 나오면 제가 케어 다 해드리잖아요. 소장도 써드릴 수 있는데 그걸 활용을 못 하시는 게 너무 아까워서 연락 주십시오. 질문하시고요.